6.25 정신 71주년 특집 역사교실 MC를 맡은 최한나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역사위키님은 오늘 네. 어떤 부분 좀 얘기 주력해서 하고 싶으신지. 저는 이제 뭐 군대도 다녀왔고 네. 이제 근데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공군 장교로 복무를 오, 했습니다. 완전 최고. 공군 멋있는데. 네, 맞아요. 네. 파란색으로 멋있는데요. 네. 저는 그래서 남성분들 눈높이에 좀 맞추고 또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알려드릴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들어오고 한 분, 두 분 좀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 또 간단히 제가 또 주도한 건 아니지만 가운데 네네. 섰기 때문에 MC로 제가 이제 MC로 오늘 진행을 할 BJ 한나고요. 자, 옆에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 처음 보셨을 거예요. 우리 역사위키님 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유튜브 채널 역사위키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역사위키라고 합니다. 와. 네. 자, 그럼 제 옆에는 우리 통일소녀 송이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통일소녀 한송입니다. 통일은 언제 될지 모르지만 늘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한송이고요. 저는 또 이제 북한에서 6.25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 북한에서 배우는 6.25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알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안 돼요. 알았죠? 앞으로 안 돼. 큰일 나. 다 아오지 탄광이에요. 거기 가면 못 나오는 데 아니에요? 네? 거기 가면 못 나오잖아요. 아오지는 그냥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죽어서 나올 수 있는 데 아니에요? 아이고 그냥 죽어서도 못 나와요. 내 아, 말은 그래요? 나와. 그럼요. 네네네, 여러분. 무서운데. 여기 무서운 데예요. 네, 아우디타가 안 그렇죠. 가시려면 채팅 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우. 한나의 네. 가트님께서 또 악플 멈춰! 네, 앞을 멈춰! 네. 자, 지금 채팅창에서 6.25 전쟁 자세히 알려주세요. 우리 슈니코코님. 그리고 공군 장교면 전투기 조종사 아닌가요? 라고 또 물어보시네요. 전투기 조종은 아무래도 오랜 기간 훈련이 필요한데 저 네네. 같은 경우는 의무복무로 다녀온 거기 때문에 네네. 네네. 저는 그래서 지상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지상에서 기지를 방어하고 마치. 네, 뭐 보급을 하고 뭐 저는 이런. 너무 궁금한 게요. 네. 북한은요 비행사대잖아요. 그러면은 유일무이하게 그 북한군 비행사들한테는 그래도 공급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집안에 그 공군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토대도 프리패스거든요. 그래요? 백이구나. 네네. 왜냐하면 여기 고위직으로 생각을 하는 그렇죠. 거고. 비행기 타고서 이제 대한민국을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관리를 잘해줘요. 초콜릿 되게 많이 먹는 걸 알고 있는데 진짜 초콜릿 많이 주나요? 우리 초콜릿이요? 대한민국 장교님. 대한민국 공군들은요? 국군은 네네. 초콜릿을 먹고 싶으면은 무한으로 네. 먹을 수 그냥 있습니다. 진짜요? 네. 좋다. 네. 우리 아랫동네 너무 좋아. 여러분 보셨죠? 커피도 완전 렉슬라이스. 역시 네. 우리 송이님 분위기가 팍팍 삽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근황과 요즘 뭐 이렇게 얘기 다 했고요. 네네. 일단은 우리가 사실 많은 유저분들이 오늘이 또 6.25 날이기 때문에 네네. 6.25 발발 이전 상황에 대해서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도대체 네네. 6.25는 왜 일어났는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 그걸 한번 우리 참교육을 역사 위키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6.25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서로 뭐 남쪽에서 치고 올라갔다, 뭐 북쪽에서 치고 올라갔다, 막 북침 남침 말이 뭐 많죠. 막 서로 네. 이야기가 다르죠. 네, 이야기가 다릅니다. 다르고 뭐 그래서 우리 뭐 역사학계에서도 뭐 어떤 공식적 입장을 안 내놓으려고 하고 이런 되게 조심스러운 주제라서 오늘 네네. 사실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일단 소련 기밀 문서가 네. 1990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이제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는 김일성이 스탈린을 찾아가서 저 이거 많이 예. 들었어요. 남한으로 쳐들어가고 싶다고 수십 번을 네. 요청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북의 남침이 맞다라고 네.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북한 그 일반 주민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남침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북침 그러니까 남침이라고 하면은 네네. 이제 그 북한이 이렇게 그러니까 남한이 침략한 줄 알거든요. 맞아요. 요즘 학생들이 네네. 남한이 침략했다라는 걸 줄여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그래서 네. 아이들한테 맨날 우리 입장을 생각해라. 네네. 너 뭐 손이 엉덩이를 응포로 침략했을 때 손침이 아니라 응침 아니냐. 네네. 그래서 우리가 침략당했으니 남한이 침략당했다. 그렇게 네. 외우게 역시 하거든요. 선생님 최고예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네. 우리 송이님은 6.25를 북침으로 배웠느냐 남침으로 배웠느냐 이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맞네요. 당연히 저는 북한에 네. 있을 때 당연히 북침으로 배웠죠. 그쵸. 왜냐면 북한에 유일하게 김일성 사상을 내세울 게 바로 6.25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독립운동가들은 지금 그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잘 알려지다시피 이제 네. 이 독립 그 운동 일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은 알고 있어요. 네. 하지만 6.25를 누가 먼저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일성 그 체제가 이제 김일성이가 네. 북한 주민들한테 자기 우상화 교육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기 위상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그 북침으로
북한 주민들한테 이제 배워줍니다. 아, 네. 그럴 것 같았어요. 그걸 좀 어떻게 좀 세뇌시키고, 그쵸? 맨날 음. 주체사상. 네, 제가 그거 하나 이야기 드릴까요? 네네. 대표적인 사례로 북한에 이제 그 전쟁 로병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6.25 전쟁 참가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네네. 그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6.25는 이제 그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다. 왜냐하면 아. 우리가 먼저 선제 타격했다라고 이 말이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그 소신 발언한 거네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아우지탄가? 아니죠. 보이고에서 이제 다 데리고 가세요. 정치범 수용소에 보낸 거죠. 아오지 탄강은 정치범 수용소 가기 전 단계고요. 아 그래요? 그렇죠. 예, 제일 맞아요. 이제 그 끝까지 가는 건 이제 그 아오지 그 정치범 수용소거든요. 그렇게 무서운 우리는 아오지가 제일 저기 아니죠. 건전 맨 아래 친구 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아오지라는 게 왜 아오지가 생겼냐면 아. 6.25 전쟁 때 국군포로 장병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제일 힘든 탄강으로 이제 다 보내졌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너무 이제 힘들고 이제 그 일하는 데서 이제 막바지에서 아, 일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지역 이름을 막장. 아오지말라 해가지고 아오지라고 지은 거예요. 와, 진짜요? 네. 어머, 나 소름. 네. 몰랐어. 소름 돋았어. 야, 우리 오늘 아, 근데 오지 참 마라. 우리가 총교육 받네. 네. 몰랐어요. 그래서 이 아오지라는 이 아. 이야기가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퍼졌기 때문에 북한 그 김정은이가 네. 김일성이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제 인권 유린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전 세계에서 그렇게 들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눈치를 내가 여기에다가 이제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라고 해서 은덕강산으로 변했어요. 아 이름을 은덕광산. 네, 은덕군이로 변했어요. 아, 은덕. 네. 너무나 그런 걸 반대 중요시하는구나. 느낌으로. 네, 네. 오늘 근데 이제 저 송이님을 만나면 이런 북한의 저희가 몰랐던 부분을 팩트를 알게 된 거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용어가 그랬잖아요. 아, 오지 탄강 들었고 노다지도 노타치에서 노다지가 되고 그러잖아요. 네, 네. 아, 오지 말라 그래서 아오지 진짜 탄강. 그래서. 오늘 진짜 배우고 가네요. 진짜 대박이네. 자, 그러면은 이제 6.25 전쟁 일어나게 배경에 대해 얘기하셨을 때 네. 물론 뭐 김일성이 스탈린을 찾아가서 요청한 부분도 있지만 약간 국제 정세 부분에서 사실 냉전이 격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약간 미소의 그런 대립. 네. 그런 부분의 영향에서 사실 아주 짧게라도 에치슨 라인 선언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에치슨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어떤 자신들의 방위선을 설정할 때 우리가 여기까지 지켜주겠다 이런 게 있죠. 네. 거기서 그냥 일본부터 시작해서 필리핀까지는 그어놓고 한국이랑 대만은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타이완 왕따시킨 느낌으로 왜 우리를 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아 이제 미제 사실- 그러면 안 되지. 아 미제. 시원하네. 아이고 뭐 이거 연필 들었다가 놔야 되겠네요 진짜. 아니 아. 이거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약간 그 부분 때문에 네네. 약간 6.25 전쟁의 원인에 이 에치슨 라인이 있다서 미국도 사실 욕을 먹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1946년에 이제 그 미군이 우리 한반도에서 철수해가지고 일본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 틈을 타가지고 이제 북한의 김일성이가 쳐들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에서 제가 뭐 어떻게 배운 줄 알아요? 어떻게요? 어떻게 그 배우셨어요? 이제 1950년 네. 이제 6월 25일 새벽 4시에 남조선 괴뢰도당들이 미제 승양이를 등에 업고 살곰살곰 지새끼처럼 우리 한반도 땅을 침략했다. 근데 뉴스 듣는 것 같아. 근데 네. 웃기는 게 3일 만에 김일성이가 서울까지 밀고 내려왔어요. 그죠? 아니 근데 침략을 했으면 뭔가 이제 압록강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다. 아 이거 뭐 날개 달린 뭐 아니 영마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뭐 웃기는 거잖아요. 북한 사람들도 좀 이상하다 생각하겠네요. 그래서 아. 북한 주민들은 요거는 조금 왜곡된 거다라고 진짜. 알고 있어요. 아마 속으로는 알았을 네. 거야. 근데 말을 하진 못해. 말을 하는 순간 아이 그쵸? 큰일 나죠. 아, 그죠. 할 네. 말이 있지만 할 말 아한 네, 그렇죠. 네. 그런 입을 조심해야 느낌이죠. 돼요. 네. 그걸 그리고 조심해야 여러분 돼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송이님 화가 나신 게 아닙니다. 네. 원래 이래야. 예, 다소 격앙된 네. 말투지만 저는 오늘 네. 하나님 보면 화내지. 늘상 업돼 있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날 사랑해 되게. 그래서 제가 좀 더 이제 이어서 말씀을 네. 드리면 네네. 에치슨 라인이 이제 왜 에치슨이냐면 그 당시에 미국 국무장관 이름이 에치슨이었고 맞아요. 그 사람이 라인을 그었다라고 해서 그 에치슨 사람이 라인인데 발표했다. 예. 에치슨 선언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죠. 그 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김일성이 스탈린을 찾아가서 그렇죠. 계속 전쟁하겠다 하는데 스탈린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쫄려요. 네. 왜냐면 미국 너무 세거든. 네. 2차 대전 때 싸운 거 봤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저쪽에서 유럽 쪽에서는 독일 때려잡고 네.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 때려잡고 한 번에 그러면서 그렇죠. 러시아에다가 무기까지 밀어줬거든요. 와, 그렇죠. 이거 아주 그냥 거의 뭐 끝났죠. 차량 이런 거 만 대 정도 네. 이렇게 막 주고 그러니까 견제할 그렇게.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는 스탈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싸우면은 안 되겠죠.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안 돼, 가만 있어. 이렇게 했는데 계속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봐라고 했는데 에치슨 라인 한반도가 안 들어가 있네. 근데 그 와중에 중국 국공내전이 끝났네. 아메. 근데 거기서 어디가 이겼어요? 공산당이 이겼어요. 마오쩌둥이 자유당이 이겼죠. 이겼어요. 공산당이 이겼죠. 공산당이 이겼죠. 네. 오케이, 그러면 중국도 도와줄 수 있잖아. 근데 남한 땅덩이가 조그매. 뭐? 기습하면 순식간 확 내려가면 끝이야. 와. 오케이.
우리 또 6.25 맞다. 한반도에서 또 이 중공을 빼놓으면 안 되잖아요. 네, 네. 이거 너무 뼈 아프거든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업주문이다. 이게 이제 살짝 국제적인 맞죠? 네, 국제적인 네, 상황이 이렇게 됐던 겁니다. 요약을 좀 네, 해드리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기회다 싶어서 치고 내려오게 되는 거죠. 네네네. 자, 그런 분위기에서 사실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우리가 사실 6.25를 얘기를 할 때 약간 이념 프레임을 한다던가, 우리가 막 북한에 막 남한을 위해서 북한만 미워하고 북한은 남한을 미워하고 하지만 사실 이걸 국제적 배경을 보면 냉전의 피해자가 우리다. 그렇죠. 왜냐면 미국, 소련, 지네들의 이념 전쟁을 결국 우리나라에서 한 거죠. 그쵸. 지역을 대여해서. 그래서 우리만 피해를 본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한민족들이 좀 피해를 입은 부분이라는 생각에서 좀 너무 봤으면 마음 좋겠어요. 아프네요.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게 된 건 말도 안 그렇죠. 되죠. 이념. 네. 그놈의 이념이 뭐길래. 그놈의 이념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6.25 전쟁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친 남친 얘기도 끝났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남북의 이런 좀 전력 네. 차이. 사실 북한군이 좀 우세했잖아요. 무기면이라든지 전력 부분. 어떻게 완전 차이나요? 우세했죠. 네, 굉장히 우세했죠. 제가 봤을 때는 그 네. 김일성이가 그 러시아에서 이제 받은 원조가 어마어마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때 당시에 거의 뭐 우리나라 이제 그 국군 장병님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몽둥이 수준이라 몽둥이와 이제 그 총하고 이제 칼로 이렇게 싸우는 그렇죠.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땅크, 하거든요. 저 땅크 처음 봤다. 북한에서 이제 땅크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김일성이가 땅크를 밀고 내려오니까 얼마큼 놀랐겠어요. 준비가 네. 안 된 상태에서. 네, 네. 그렇죠. 어때요? 예,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표가 자료를 나왔네요. 보시면은 일단 병력 숫자 자체가 2배 차이가 나는데 와. 이게 그냥 단순히 2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북한군 중에는 국공내전에 참가했던 베테랑 군인들이 들어 있었어요. 전문군인까지 포함해서 198만 380명. 북한 사람인데 중국에 가서 싸우다가 온 사람. 네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한 번도 안 싸워본 사람들한테 가서 생생한 경험을 들려줄 거 아니에요. 야, 전쟁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야, 총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조준해서 쏠 수 있을 것 같지? 아니구나. 야, 그러다가 그냥 머리 맞고 죽어. 뭐 이런 거 알려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뭐 잘 이렇게 엄폐를 해가지고 뭐 이파리 같은 걸 이렇게 해서 총구만 싹 내놓고 쏘는 거야. 뭐 이런 거를 다 알려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몰랐죠.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왜냐 안 싸워본 사람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실 안 싸워본 사람은. 그 전의 배경을 보면 남한하고 북한 자체가 사실 일제강점기 때부터 네. 우리나라는 농업국가, 네. 곡창지대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는 농업적으로 활성화시켜 지네들 쌀 가져가려고 그랬고 북한 쪽에다 이제 중공업, 그런 네네. 무기, 군수공장을 많이 세워놨어요. 왜냐면 만주국 하면서 네네. 이미 그러한 기본 베이스도 네. 북한이 유리했다라고 볼 수 네. 있겠죠. 그리고 뭐 이제 좀 더 장비를 좀 더 보면 네. 일단 탱크가 빵! 북한군 우리나라는 242대인데 우리 이게 없어. 사실 당시에 2차 대전 때 일본이 네. 쓰던 탱크보다 훨씬 더 셌고 저건 아니고 요거예요. 네. 네, 아, 요건데 이렇게 레일 이렇게 가는 백공호 거. 땅크. 네. 땅크. 북한에 백공호 땅크 사단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와, 이거 딱 그냥 보고 오신 게 있으니까 네네. 그냥 땅크. 네. 저 탱크가 네. 무서운 게 아무리 쏴도 다 막는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 국군이 멘붕이죠. 저런 그렇죠. 거는 듣도 보도 못한 거에다가 네네네. 신무기에다가 그리고 제가 어. 이제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무기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네. 네네. 신형 탱크예요. 아, 신형 탱크인데 그렇죠. 이게 그때 당시는 신형 탱크죠. 네, 이 저 네. 탱크가 표면이 네. 굴곡이지게 만들어진 탱크예요. 아. 이게 판판하게 있으면 네네. 예를 들면 저기 지금 장갑 두께가 300mm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90도 각도로 딱 들어오면 그냥 뚫리는 거예요. 어머. 아. 세상에. 근데 비스듬하게 경사진 장갑이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429mm로 늘어났죠. 네네. 왜냐면 비스듬히 쏘니까. 아, 폭이 세상에. 넓어졌다. 저러면 더 두꺼운 장갑이 되는 거예요. 어메. 저런 탱크를 무려 뭐 뚫을 수가 수백 대를 없죠. 데려다 왔으니 뭐 우리가 아무리 쏴도 뭐 되는 게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바주카포 같은 거 쏴도 네. 안 뚫렸다고. 그래서 급하게 한강 인도교를 폭발시킬 수밖에 없었겠네요. 또 네. 다리가 하나밖에 없고 아무래도. 탱크 못 내려가게. 네네네. 자, 그런 지금 무기면에서 아주 많이 밀리고 있는 전력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개전 초반에 흑역사로 쭉쭉 밀리게 되는데요. 네. 그날이 또 하필 제가 알기로는 또 여름철이었잖아요. 네네. 여름철과 국군들 되게 많이 휴가 간 그때 모내기철이었어요. 세상에. 초여름에 일요일에 모내기철이죠. 그리고 네. 심지어 일요일은 진짜 반칙이죠. 일요일에 쳐들어온 게 어딨어요. 일요일 없죠. 월요병 있는데 그쵸? 그리고 당시에 또 어떤 재밌는 네네. 이야기가 있냐면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군인들이 잠을 잘 공간이 좀 부족했다는 어머, 그런 게 세상에. 있어서 그냥 휴가를 많이 내보냈다. 휴가를 김일성이 네, 너무 네. 군인들은 좋죠. 뭐. 김일성이가 너무 치졸한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요. 아니 네. 그냥 맞장부터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일요일날에 네. 쳐들어오고 지 그러니까요. 새끼도 아니고. 네. 시간은요. 그럼 가지 시간은 같잖아요. 몇 시였을까요? 보통 전쟁은 얍삽하게 새벽에 쳐들어옵니다.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네. 새벽 4시. 새벽 4시. 정말 반칙이죠. 그리고 또 네네. 그때 하필 우리나라가 육군사관 그런 그런 거 이렇게 뭐라 그러지? 건물 지면은 하는 네네. 그런 그 낙선식 그런 네. 게 있어가지고 사실 장교분들이 네네. 군인분들이 또 술 셉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근데 아. 아니 뭐 주말에 한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말에 마신 게 잘못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 맘 놓고 있었을 때 새벽 4시에 쳐들어왔으니 솔직히 그분들 처음 이렇게 막 모였을 때 막 비몽사몽 네. 약간 숙취 있었을 것이고 네, 뭐 그래도 이제 뭐 네. 나는 경계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죠. 경계를 잘 네네. 하시고 당연하죠. 네, 했지만 네. 이게 탱크가 밀고 내려오고 완전히 작정을 하고 내려오는 상황에서는 네네. 혼자서 뭐 10명하고 못 아, 싸우잖아요. 어쩔 수가 근데 거기에 없었죠. 큰 탱크도 한 대 몰고 오면은 그곳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는 물론 싸우다 돌아가신 훌륭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기서 맞설 생각이 안 들죠. 일단은 투퇴를 그렇죠.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도 못한 상황에서 기습 공격을 네. 했다는 아니 흉기 진 사람이랑 맨수목으로 싸워서 그럼요.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세요. 네. 일단 목숨부터 건지고 네. 그 다음에 가는 거죠. 맞아요. 네. 우리 이게 또 채팅창에 작전인 거잖아요. 별이야님이 작전명 폭풍 정말 폭풍처럼 네.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게 네. 또 그냥 이게 여담인데 너무 TMI를 또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아 네, 상관없어요. 얘기해주세요. 이게 아프리카잖아요. 또 네. 지구촌이 참 특이한 게 네네. 이게 우리 지구 반대편에 가면 또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나라 있잖아요. 네네. 네. 북한이 우리나라의 그 38선을 넘어오는 그 순간에 네. 브라질에서 월드컵 개막전이 열리고 있었다고. 아. 참 이게 얼마나 그죠? 너무 아이러니한 너무 일이니까. 그러니까 남들은 월드컵 막 신나게 와 이러고 있을 때 우리는 피를 그런, 이제 어. 흘리면서 피를 이제- 대한민국을 지켰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자 이렇게 이제 내려옵니다. 그 작전명 폭풍같이 내려오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로 이제 서울이 금세 함락이 되죠. 네. 서울이 사흘 만에 함락을 하게 되고 한강 인도를 폭파하고 우리는 이제 쭉쭉 내려와서 이제 결국 그 진행 상황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북한군이 쳐내려오는 순간부터 북한군은 거의 뭐 저항 없이 네네. 예, 서울 북쪽 인근까지 내려오고요. 국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부분 뭐 휴가 나가 있거나 네네. 뭐 이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전에 사실 뭐 1948년, 49년 이럴 때 그 38선 인근에서 계속 전투가 있었어요. 네네. 그냥 평소에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인도 저기 파키스탄 싸우는 것처럼 카슈미르에서 아. 그런 것처럼 계속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예 또 약간의 싸우냐? 서로 도발 그죠? 예, 그냥 도발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예 또 싸우네. 야, 그 음. 대충 싸워주고 말어. 아. 근데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다 뭐 통신 끊기고 이러면서 내려오는 거죠. 세상에. 근데 그 당시에 뭐 우리가 뭐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그죠? 네, 뭐 위성으로 맞아요. 보는 것도 맞아요.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에이 뭐 아니잖아 하다가 밀린 거죠. 아유, 밀린 거 일단 뭐 탱크가 그냥 굴러오니까 밀린 거고. 그래서 이제 서울 쪽까지 쭉 밀리다가 어쩔 수 없이 뭐 이것도 논란이 많은 주제니까 너무 많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렇죠. 이제 한강 인도교부터 해서 뭐 철교 다 그쵸. 폭발을 하고, 음. 이거는 뭐 어쨌거나 폭발 안 할 수는 없죠. 왜냐면은 그냥 탱크가 밀고 들어올 테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실 네. 여기가 좀 민감한 주제긴 하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얘기해드리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원래 사실 정치적으로 가기 싫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 화창한 하루님께서 라디오 방송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우리 얘기해 주시죠. 네. 라디오 네. 방송도 이게 굉장히 뭐 많은 드라마나 이런 데서 좀 이제 이게 어떤 드라마는 감성을 자극해야 되다 보니까 네네. 어떤 뭐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을 딱 나누죠. 이렇게 그쵸. 그렇게 해야지 사실 이게 되니까. 이거에 대한 네. 책임자, 뭔가 미워할 사람이 좀 필요하다. 그렇죠. 뭐 이런 게 네. 있잖아요. 근데 뭐 지금 이제 그런 쪽 논문이나 이런 쪽을 봤을 때는 국방부에서 처음에 방송을 네네. 했다. 국방부에서 방송을 했는데 전투가 일어났고 우리가 격퇴시켰다. 그 다음 방송이 이제 좀 문제인데 우리가 오히려 치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방송한 너무 거예요. 안심을 시킨다고. 아 이거는 그건 좀 굴 아니에요. 약간 네. 오보였죠. 그러니까 오보예요. 정신이 근데 없어. 문제는 그때 당시 저 의정부나 이런 데서 피난민들 내려오면서 우리가 밀리고 있어 큰일 났어. 아, 큰일 났어 이런데 사람들 나 아니 저 방송에서는 처음 괜찮다는데 큰일 났어.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이때라도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매우 심각한 단계다. 그렇기 네. 때문에 목숨을 귀중히 여겨라라고 한마디만 해줬어도 네. 아마 그때 아, 당시 세상에. 그냥 전반적으로 멘붕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빠르게 서울 주민들을 한강 인도로 빨리 대피시킨 다음에 폭파시키는 그럴 겨를도 없었다. 그렇죠. 근데 평화로운 세상에다 그냥 폭탄 한 번 던지니까 얼마큼 놀랐겠어요. 네, 그리고 그런 큰 다리를 또 폭파하고 이러는 게 또 오래 세상에. 걸리기 때문에 뭐 이제 네. 뭐 다리 위에 시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 다 죽었다 이게 그래서 왜곡된, 네. 북한에서
가장 그 첫 번째로 여기는 게 바로 방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에 대해서 이 방송을 듣고 북한 주민들이 좌우로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은 북한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첫 번째로 여겨요. 그래서 그렇죠. 그 북한 체제의 이제 선점이 네, 입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네. 네네. 자, 그럼 채팅창 보면 아마겟도님이 원래 지도자는 도망가는 겁니다. 청와대도 핵폭격 견딜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당시 이제 피난수도 부산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선조가 의주로 피난 간 것처럼 그렇게 너무 또 도망갔다라고 보기보다는 왜냐면 아니 도망 안 갈 수는 없죠. 잡히면 바로 지도자가 끝인데. 필요하긴 하니까 네, 아니 도망은 집안에 가는 게 머리가 맞아요. 잡히면 어떡해요? 네. 몸 숨겨야 도망은 돼요. 가는 게 맞는데. 네, 어쩔 수 없었다라고 예, 볼 수 가는 게 있겠죠. 맞죠. 예. 그러니까 모두가 초반엔 멘붕이었다. 네, 자,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쭉 밀려서 낙동강 방위선까지 이제 겨우 이제 밀리게 되잖아요. 네.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딱 궁금한 게 미군은 언제 정도 투입됐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 미군은 거의 뭐 시각적으로 1, 2주 정도 만에 투입이 됐습니다. 네. 됐는데 미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북한군을 세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와서 오산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한번 했는데 네네. 그 당시 이제 스미스 특임대라고 해서 대대급 규모의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대급 규모의 전투대가 와서 공격을 했지만 탱크는 없었고 당연히 왜냐면 비행기 타고 오고 이러니까 어머머. 대신에 이제 바주카포가 있었어요. 네. 이 바주카포는 2차 대전 당시에 일본군 탱크를 다 박살내던 바주카포예요. 아, 그러니까는 북한군 전차가 오는 거죠. 아까 그 네네. 전차. 아, 네네네. 그러니까는 이것들 뭐 그냥 이렇게 뭐 가리지도 않고 오네. 그럼 저거 뭐 죽으려고 하는 거네. 탱크 네, 폭파시킬 탱크.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탱크는 부시는데 어머. 아. 그래서 이제 미군들이 아예 괜찮아고 딱 썼는데 안 부셔지는 거야. 어메. 미군도 깜짝 네, 놀랐겠네요. 에이 설마 안 부셔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싸운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탱크에서 북한군이 딱 올라와가지고 총을 빵 쏘니까 미군이 그대로 저격을 맞아가지고 아. 첫 번째 전사자가 발생하고 아유. 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 안 된다 싶어서 후퇴를 하셨다고 해요. 일단 전쟁에서는 너무 자만하면 안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너무 가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네.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맞는 그렇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가장 네. 중요한 걸 우리가 이겼다고 꼭 일어나다가 이게 그럼요. 돌아가시고 그러거든요. 아니 어떻게 알아요? 절대로 네. 우리가 절대로 이거 그냥 볼 수가 없다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피난 수도 부산에 대한 부분에서도 네네. 진짜 슬픈 상황이 많아요. 그 피난민들이 얼마나 먹고 살기 그렇죠. 힘들었냐면 아시겠지만 막 네네. 꿀꿀이죽 먹고 아이고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거기서 하나 재밌는 일화를 알려드리면 이건 네네. 좀 제가 너무 재밌어서 TMI인데 우리가 이런 얍삽이 이런 말 하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부산에서 나온 얌생이란 말이 어원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부산은 얌생이가 염소래요, 염소. 네, 염소를 많이 키웠는데 아 그래요? 어린 아이를 이제 미군이 가지고 있는 미군 부대에 네네. 맛있는 좀 좋은 게 많잖아요. 치즈라던가 미제 치즈, 미제 그렇죠. 초콜릿 그리고 특히 비싼 게 미제 커피. 음. 당시 부산의 다방들의 커피는 다 미군 커피. 오. 근데 그거를 얌생이를 이용해서 도둑질을 했대요. 네네. 땅굴을 어린애가 땅굴을 파고 얌생이 먼저 보내는 거예요. 염소가 물고 오는 거야? 아니요. 뭐 그런 얌생이? 다음에 막 훔친 다음에 걸렸어. 그러면 얌생이가 여기 들어가서 얌생이가 질러 왔다. 그런 식으로 자기 주머니 몰래 이렇게 숨기고. 어찌 보면 똑똑하네요. 예, 그래서 염소를 넣은 다음에 맞아. 저 염소를 구하러 온 거다. 핑계를. 근데 그거를 사실 미군이 어느 정도 주머니 두둑한 거 눈치챘지만 네. 그냥 좀 그래 네, 우린 배고프니까. 많으니까. 조금 나 북한에서 맨날 미제 승냥이라고 배웠는데 미제가 너무 이렇게 너무 그거 신사적이었다. 오 마이 갓, so English. 네, 착하신 분들도 네, 많았고 네. 뭐 케바케죠 거기도. 그렇죠. 어차피. 모든 건 다 케밥. 그래서 거기서 얍삽이가 나왔다는 음. 부분에서 너무 저는 재밌었고요. 진짜 실제로 신기하네요. 부산에서 제가 들은 부분이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유엔군 왔을 때 유엔군 이야기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도와준 나라들이 정말 많잖아요. 많죠. 6.25는 국제전이죠, 여러분. 네네. 우리가 이제 전쟁기념관에 가면은 그 1층에 쫙 있는데요. 그분들의 이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되게 가슴이 뭉클해져요. 사실 남해 전쟁에 와서 네. 그렇죠. 목숨을 희생하신 분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유엔군 참전 규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엔군 참전 규모를 보시면 일단 미국이 가장 많이 178만 9천 명인데 이게 한 만나서 번에 온 게 오니까. 아니에요. 아, 그럼 한 번에 온 거 여러 아니고 번 온 거예요? 계속 여러 끊어서 번. 왜냐면 네네. 이분들도 3년 내내 네네. 한국에서 전쟁하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는 그렇죠. 교대 투입을 계속 하게 되는 거고 총 16개국인데 네네. 네, 당시 이제 영연방이라고 해서 영국과 함께하는 그 나라들 있죠. 네. 영국, 뭐 캐나다, 뉴질랜드, 또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뭐 이런 나라들도 있었고 좀 특이한 국가들이 보시면 이제 터키, 그쵸. 터키가 되게 많이 왔어요. 2만 터키가 1천 우리 경제국가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형제라고 맞아요. 하죠. 네. 제가 가끔 게임하다 보면은 네, 네. 터키 애들이 와가지고 막 아. 브라더 형제 나라 되게 친한 척 아 하는데 진짜로 그래요? 네, 제가 약간 프리스탑 할 때 그랬었는데 네. 우리는 어쩌면 이러는데 되게 터키 사람들은 되게 우리나라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남아프리카 쪽에 보시면 에티오피아 있죠. 네네.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맞아요. 같은 경우는 어떤 그냥 뭐
낮은 군대를 보낸 게 아니라 네네. 황실 친위대를 보냈어요. 오, 그러니까 고맙다. 황제를 경호하는 사람들한테 네네. 딱 황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너희의 목숨을 바치고 하라. 이렇게 감동. 말을 해서 보냈다고. 진짜 네. 너무 감동이다. 그럼 와. 춘천 놀러 가보셨죠? 네. 거기 에티오피아 기념관, 에티오피아 카페 이런 거 보셨나요? 네네. 아. 들어는 봤어요. 그래서 네. 거기가 에티오피아 그냥 커피 때문에 관계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관계, 아, 그쪽에서 전투를 또 그렇군요. 하셨고 네. 관계가 있어요. 아, 되게 여기 보시면은 고맙다는 에티오피아 생각이 군인분들이죠. 듭니다. 네, 보시면 늠름하고 아주 믿음직스러운 그런 모습. 근데 이러한 그 네. 참전 용사분들 이제 국제적인 참전 용사들의 훈훈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 이제 되게 네덜란드의 한 군인은 자기가 있었던 그 수원의 한 초등학교가 네네. 이게 헐리지 않기 위해서 그 초등학교에 꾸준히 네네. 장학금을 보내셨대요. 와. 어머, 내가 세상에. 거기서 있었던 또 나의 그 나름의 또 추억이고 네네네. 그곳이 안 없어졌으면 좋겠다. 네네. 그리고 어떤 미군은 이제 한 분이 이제 화상을 입었는데 폭탄 때문에 화상을 입었는데 헬기로 옮겨줘서 목숨을 살려주는 일화도 있고 오. 여러분 뭐 최근에 아일라라는 영화 보면 네. 터키군이 한 네. 고아 그 전쟁 고아를 키워가지고 병사에서 그 막사에서 키워서 오. 자기가 터키에 데려가려고까지 했다가 못 데려가서 나중에 커서 할머니 돼서 만나고 어머. 오 너무 아, 실화예요? 이게 다 싫어요. 세상에. 그런 슬픈 이야기들도 많고 감동적인 아, 일화가 그렇지. 많습니다. 이런 게 소름이 돋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네. 이게 되게 그러니까 좀 되게 고마운 게 휴머니즘적에서 그분들은 와가지고 아 한국 가서 겁나 고생했어. 정말 나쁜 기억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아직도 아 그때 내가 고해줬던 소녀들 아직도 잘 살고 있나? 네. 그때 내가 있었던 그 초등학교는 아직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그랬던 게 좀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 한반도 전쟁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약간 네. 이제 그 이야기 할 때 뭔가 좀 자부심이 있지 맞아요. 않을까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한국 전쟁 얘기하면 미국 분들 중에서는 되게 대화 통하고 그걸 되게 잘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또 낙동강 네네. 전투. 네, 맞아요. 낙동강 전투 얘기를 또 해보도록 예, 할까요? 낙동강 전투 같은 경우는 낙동강 방어선으로 네. 네, 이제 우리 한국군, 우리 네. 국군 그리고 이제 미군 또 이제 속속 도착하고 있는 유엔군들이 낙동강을 주변으로 이제 방어를 펼친 거잖아요. 네, 이건 이제 네. 우리가 교과서 뭐 학교에서 다 배우신 부분인데 네. 여기서 또 어떤 찡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군이 오산에서부터 투입이 돼서 네. 대전 전투도 거쳤지만 대전에서도 또 후퇴를 하고 왜냐하면 북한군이 너무 밀고 내려오니까 네. 그렇죠 초반에. 이거는 굉장히 이제 파죽지세라고 하죠. 네. 예, 대나무를 부시면서 오는 그런 정도. 그렇죠. 오니까 이거는 뭐 숫자도 안 되고 하니까 내려 도망가고 있었는데 이게 도망가던 군대는 사기가 굉장히 낮겠죠. 네.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렇죠. 아 이거 이제 진다 이거 진다. 그러면서 또 그 와중에 중국도 졌다더라. 네. 그래서 지금 타이완으로 도망갔다더라. 아이고 이거 안 되겠는데 안 되겠다. 이 상태에서 우리 이제 뭐 우리 국군도 도망가고 미군들도 도망가고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군이 짜증을 낸 거예요. 아. 미군이 우리 그 사단장한테 찾아와서 네. 따지려고 찾아온 거예요. 너네만 분명히 너네 나라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한국군이 왜 도망을 가냐? 아. 우리 미군도 싸우는데 너희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도망갈 거야. 그럴 수 있죠. 와. 근데 그때 막사로 찾아왔어요. 사단장님을 네네. 찾아 백선엽 사장장이라 이분도 이제 뭐 이제 말이 많은 분인데 네. 근데 아니 어쨌든 뭐 공가사는 확실하니까. 네, 근데 이제 네네. 이 당시에서는 칭찬할 건 칭찬해야 아 되고 그러면 하니까. 당연하죠. 근데 이분이 딱 왔는데 없어. 어디 갔대요? 어디 갔냐면 나 권총 다리 들고 맨 앞에서 돌격하고 있었어. 네네. 권총 들고 맨 앞에서. 대한민국 아. 지켜주신 영웅님들. 하트. 그래서 미군들이 오해해서 왔다가 미안해. 그래서 미군들이 네. 왔다가 어디 계셔? 저기 돌격하고 있잖아요. 어머. 아유 야 미안해 우리도 싸울게. 네. 그래서 뭐 지켜냈다는 뭐 세상에. 그런. 그죠 우리나라는 도망가진 않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끝까지 싸우다가 네. 돌아가시고. 그거 아세요? 북한의 인정 이 못해? 낙동강 전투에 대한 이 음. 김일성의 트라우마가 굉장합니다. 아. 진짜요? 근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낙동강 전투에서 북한 군인들은 이제 그 수영을 배우지 않았대요. 그래서 아. 낙동강 전투에서 북한 수영 군인들이 배웠네. 물에 이제 그 싸우다 죽은 것보다는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1년에 이제 꼭 이제 그 하반 이제 그 동기훈련과 그쵸. 하기훈련으로 나누는데 하기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병정이라 해가지고 꼭 수영을 배워요. 아. 왜냐하면 낙동강 전투에서 엄청난 참패를 봤기 때문에 그렇구나. 나중에라도 이제 전시에 니네가 이제 그 무조건 수영을 하라고 해가지고 수영을 배웁니다. 근데 물에 빠져서 죽었다고 그렇게 네. 가르쳐요? 아 이 사람도 거짓말 가르치네. 그렇죠. 그런 그죠? 거짓말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아. 자기가 물에 들어가다가 죽을 것 같으면 나오지. 그렇죠. 거기서 빠져 죽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역사에 대해서 6.25 네. 전쟁에 대해서 최소한 또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봤는데 그 낙동강 전투가 정말 치열했고
타결을 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장병님들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미군과 이제 합쳐가지고 북한 그 이제 그 내려왔던 애들을 이제 다 이렇게 이거 아예 그냥 박살을 냈는데 전 이걸 보면서 아 김일성이가 자기가 이제 이 패한 거를 이거 물한테다 이제 낙동강 맞아요. 물에다가 비해를 이제 그 비하 물 때문에 해가지고, 그랬어. 우리가 네. 수영을 못해서 낙동강 그랬어. 오리알 됐다. 아, 근데 낙동강. 사실 그 낙동강 라인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은 천혜의 요새처럼 그게 있어서 다행이었긴 네. 했어요, 네네. 사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물로 인해서 막은 건 아니죠. 왜냐면 강이 항상 폭이 넓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이 폭이 좁은 것도 있고 막기 힘든 음. 것도 있고 이런데 우리는 어쨌든 막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뭐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왜 죽었느냐 가장 많이 죽은 이유는 자 전쟁이 났어요. 네. 아, 북한이 육군은 되게 세 탱크도 있어. 근데 전쟁이 난 상태에서 유엔군이 참전하기로 하고 미군도 참전을 했을 때 바다는 누구 거였을까요? 우리 거죠. 우리 거. 북한은 네. 북한군 해군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음. 우리나라가 전쟁 딱 정시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이 지형학적으로 유리한 게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네. 그 어디서든지 간에 타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오. 근데 북한은 맞아요. 이제 중간에 딱 끊겼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해상길이 교전이 안 돼요. 그래서 맞아요. 중간에 육군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한에서 가장 이 잠수함을 굉장히 만든 굉장히 이유가 잘하시네. 거기에 있어요. 예, 맞아요. 오, 굉장히 나 오늘 잘하시네. 여기 잘 나왔어, 여러분. 별풍선 주세요. 아, 갑자기? 역시 아 왜냐면 기승전 하나는 별풍선. 깜짝 네. 이 정도로 알고 계실 줄은 아. 몰랐는데 이게 북한 같은 이거, 경우는 이거 맞는 국토가 말입니다. 반으로 갈려 있는 그럼요. 거예요. 남림산맥에 의해서 갈려 있고 자본주의잖아요. 이렇게 다리짱이 양쪽에 땡큐. 진짜 예, 네, 동해서해가 그렇습니다. 서로 그래서 미군한테 네네. 딱 한 번의 전투로 북한군 해군은 다 괴멸됐어요. 딱 한 판. 아. 지금 우리 그 동해 쪽에 주문진 있죠. 네네네. 주문진항 전투에서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해전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안 나오는 그렇죠. 거야 바다로. 그러니까 김일성은 이제 그 낙동강에서 조금만 밀고 와서 끝났을 건데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일사후퇴가 큰 네네. 우리의 아픔인 것처럼 이제 네. 김일성한테는 낙동강 네. 전투가 큰 자 아픔이었다. 그럼 네. 바다에서 더 이상 못해. 네. 그럼 하늘은 누구 거였을까요? 하늘은. 하늘도 우리 거 아니에요? 네, 하늘도 당연히 네. 그 압도적인 항공모함에서 날아오는 미군 미국이. 미국인은 북한 거. 미국이 북한 거. 나는 미국이가. 미국인은 소련에서 개발해가지고. 아 그래요? 예, 예. 어쩐지 우리는- 소리 자체가 안 우리는- 좋더라. 아 그죠? 에이, 엔지니어링 파리 소리 나요. 우리는 넘어갔는데 어, 어제 우리는 통분 F 시리즈, 최고. F의 네네. 파이터 F 시리즈인데 네네. 그래서 하늘이 우리 거니까 네네. 낙동강에서 북한군들이 모여 있다 하면은 네. 폭격 맞는 거예요. 오, 맞아요. 넥슬라이스 최고. 계속 폭격 맞는 네네. 넥슬라이스. 저도 영어 잘 몰라요. 아우, 그냥 영어 되게 한방향 잘하시는데. 네, 저렇게 보시면은 네. 어머. 저런 거 보고 이제 융단 폭격이라고 그래요. 아, 그냥. 융단 폭격. 맞아요. 네. 융단 폭격. 그냥 카페트 깔아버리듯이 다 터트려버리는 와, 뜻이에요. 진짜 진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네. 막 토마호크 네. 미사일 요즘에 네네. 많이 구워 먹는 그 토마호크. 아, 그죠? 토마호크는 야, 토마호크 미사일. 네. 토마토 자, 요즘에 융단 나오는데. 갑자기 네. 당기네요. 토마토. 네, 갑자기 그래서- 토마호크. 네. 그래서 북한군이 사실 네네. 어떻게 싸우고 싶어도 좀 보급이 안 되죠. 뭐 트럭 같은 그쵸. 건데 지나가면 바로 와서 죽이니까. 아, 그쵸. 그래서 밤에만 움직이고 낮에는 숨어 있고. 그래서 음. 북한은 맨날 이제 야간 작전을 잘하나 봐요. 네. 저 북한에 있을 때 맨날 이제 이 6월달이 되면은 북한은 이제 적군 훈련이라 해가지고 네, 네. 북한 전체 주민이 이제 그 예비군이에요. 네. 네. 그리고 그렇죠. 북한의 정규군이 120만 되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저도 북한에서 예비군이었어요. 오. 근데 6월달과 7월달에는 항상 이제 그 사이렌이라고 아시죠? 네. 그 소리를 내면 이제 저희가 이제 방공 훈련을 하거든요. 아. 근데 요것도 이제 밤에는 이제 밖에 왜 불이 못 나가게끔 이렇게 이 그 담요를 딱 치고서 불빛을 못 나가게 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북한에서는 불이 전기가 안 오기 때문에 네. 이거 칠 일이 없다라는 아, 거죠. 아. 맞아, 네. 맞아. 아, 그거 저 어차피 알아요. 전기를 못 이번에 네, 최근에 네. 그 항공 사진을 찍어보면 위성 네, 사진 네. 구글에 뜨잖아요. 네, 네. 한반도의 북쪽은 야경을 보면 북쪽은 탕탕. 평양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만 화려. 네, 평양만 네. 조금. 평양 그래서 저기 신이지 뭐 정말. 저쪽 네. 가고.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맞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네. 소년병 이야기 해도 될까요? 네, 네, 네. 아우, 두 분의 그 이야기 열띤 나올 토론. 때가 됐죠. 네, 소년병. 두 분의 열띤 토론에 저희 중재하느라 저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네네. 자, 저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낙동강 방어선 얘기했잖아요. 네. 이 낙동강까지 밀리게 되면 우리 국군이 정말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학도병까지 우리가 이제 학도병도 군인으로 이제 참여하게 네.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학도병은 사실 17세 이상, 18세부터 19세 뭐 이 정도의 어느 정도 이제 번장한 그런 네. 학도병을 하는 건데 학도병보다 더 어린 17세 이하, 어머. 심하면 이제 초등학생. 어머. 자, 그러면 이제 소년병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요. 아이고.
그때 당시에 어떡해. 이런 소년병들, 그러니까 이 소년병들은 실제로 사실은 원래 이제 군대로 바로 이제 총을 쏘는 그런 거보다는 네네. 뒤에서 보급품을 옮긴다든지 네. 아니면은 약간 교란 작전, 아니면 군복을 북한군 군복을 입힌 다음에 스파이로 침투시킨다든지 네네. 뭐 이런 거로도 사용을 하긴 했지만 위험한데. 하지만 실제로 총을 쏘기도 하고 왜냐면 급하니까 뭐 가릴 게 뭐가 그렇죠. 있겠습니까? 나라가 넘어가지. 그렇게 소년병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소년병이 음. 사실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90년대에 알게 된 게 소년병의 그 규모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에. 그게 없으니까 남자 군적이 없죠. 군적이 여러분 없어요. 그 군적도 없고 네. 그 목에다 거는 군대 목걸이 네네. 그렇죠. 군번 있잖아요. 네. 네네. 군번조차 발급받지 않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어머, 그러니까 어머. 이분들이 안타까운 건 인원 파악이나 그 사람의 실적 그런 뭐 어떤 사람이 참여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유골이 나와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군번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좀 이렇게 음. 부여해주고 관리를 하려는 노력을 네, 하긴 했지만 처음에는 그렇죠. 워낙에 경황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모아와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초반에 그런 이제 게 있었죠. 전반적으로 지금 대략 우리가 추측을 하면 소년병은 약 3만 명 정도가 소년병이 있었고 세상에. 거기에 소녀병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들. 예, 이제 여자들도 소녀병도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국방부에서 약 한 28명 정도로 봤지만 실제로는 집계된 게 한 500여 명 정도 된다고 와.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어린 학생들 그런 네. 분들이 많이 희생을 했다라는 거죠. 네. 제가 그래서 그때의 그 학생들의 편지를 하나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보고 너무 슬퍼서 그래서 이 소년병에 대해서 알아보게 됐는데 자, 1950년 포항전투에 참여했던 소년병 이유군의 일기입니다. 네네. 8월 12일 목요일 쾌청 뒷부분에 읽어드릴게요. 어머니, 어쩌면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찬 옹달샘에서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아, 놈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또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아,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하지만 다시 쓰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1950년 이 포항여중 앞에 벌판에서 전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기가 그의 주머니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소름 끼치죠. 지금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은 이 소년 학도병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그 저희 우리 하나 선생님처럼 이제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근데 네. 북한에서는 어떻게 교육하냐면은 이제 그 6.25 당시에 김일성이가 이제 17부터 19살 사이가 가장 두려움을 모를 때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뽑아다가 제일 최전방에다가 이제 세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사람들 이제 영웅시하는데 솔직히 북한에서는 저게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그렇죠. 달리는 거예요. 아니 왜 겁이 없겠어? 더 겁이 많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죠. 전시 체제에 가장 군사력이 약한 사람을 앞에다 배치하는 네네. 거. 이게 맞죠. 네, 근데 그거는 보통 그렇게 많이 하는데 네. 근데 그렇게 말을 해서 네. 참 너무 북한 안타까운 것 주민분들도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이상하다 모순된다는 걸 많이 생각을 하는군요. 근데 이 하죠. 부분은 네. 근데 사실 약간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에 그 황산벌 전투에서 화랑을 희생시켰던 것처럼 네. 저렇게 젊은 학도병들이 희생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뭐 하는 거냐 약간 이런 네. 식의 자극도 될 수 있으니까 아마 맞습니다.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런 소년병들 사실 소년병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이제 학도병들에 관련된 이야기 영화로도 나왔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네. 장살이란 저기 영화? 슈니코코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장살이 장사상륙작전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인천상륙작전은 들어보셨죠? 네, 인천 상륙작전은 워낙에 이제 유명한 다 알잖아요. 작전이잖아요. 초등학생도 압니다. 메가더 네. 장군 네네. 알잖아요. 네, 그 그럼요. 인천 자유공원에 가면 메가더 장군상 딱 있고. 그래서 북한에서는 메가더 장군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커요. 그쵸? 네네. 왼수죠, 왼수. 네, 아주 그냥 천하의 못쏠놈이라고 배워주거든요. 네. 하지만 또 대한민국에서는 이 메가더 장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을 이제 성공시킨 그렇죠. 그거는 계기잖아요. 정말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갈립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 장사상륙작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이 인천상륙작전을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장사상륙작전이 있어서다. 아, 그렇죠. 왜냐면 바로 하루 전이거든요. 네네네.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이 이제 인천상륙작전 할 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페이크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인천으로 상륙할 거를 생각을 못하게 그렇죠. 동해 쪽 그 장사가 어디냐면은 이제 우리 영덕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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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잖아요. 유명한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 그 장사 네네. 해변이 있습니다. 네네. 그 장사 해변으로 그쪽으로 간 거죠. 근데 음. 거기에 이제 그 돌격대가 바로 학도병들이 네, 많이 당시에는 갔다라는 이제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은 해군을 우리가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 바다를 장악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상륙 작전을 할 거라는 정보는 알아요. 음. 근데 어디로 올지 모르는 거야. 그렇죠. 원산일 수도 있고, 네네. 그렇죠. 동해일 수도 있고, 또 저기 뭐 남쪽 저기 뭐 전라도 쪽에 있는 그렇죠. 그런 서해, 군산항일 수도 네네네. 있고, 목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막. 인천은 거기는 좀 그렇지 않나? 네. 왜냐면 실제로 5,000분의 1의 확률로 성공했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쵸. 아.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야 우리가 마치 무슨 이렇게 쌀보리 게임 하듯이 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장사상륙 작전 같은 경우는
학도병이 주가 되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학도병으로 꾸린 것 자체가 그 작전이 정말 힘든 작전이었고 많은 희생이 있을 걸 다 파악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힘이 약한, 왜냐하면 그 학도병들이 약 20일 정도 거친 거의 뭐 날림 훈련? 네. 20일 정도 훈련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우. 총 쏘는 거 방법 정도 알고 막 급하게 이제 군복 입고 네. 간 건데, 이제 문산호를 타고 이제 14일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네. 2시 반에 이제 새벽에 네. 들어오게 되는데 하필 또 그때 상륙을 해야 되는데 태풍 캐지아가 막 불면서 세상에. 동해바다는 태풍 불면 끝장나죠. 그쵸. 파도가 막 엄청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바로 못 가고 막 총알을 맞으니까 그냥 한포 사격이 막 이제 북한이 하니까 네. 진짜 이제 뛰어들어서 수영해가지고 들어가고 세상에. 줄을 연결해서. 네네. 그래서 네. 마지막에 맞죠. 줄을 연결해서 네, 힘들어요. 그렇죠. 지금 사진도 좀 전에 나왔었는데 네. 바다에 배가 그래서 이런 좌초돼요. 네. 좌초되면서 이제 뛰어버린 거죠. 세상에. 예, 나름대로 해도를 가지고 항해를 했겠지만 이게 태풍도 불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어딘지를 모르고 네네. 그래서 딱 얹혔는데 저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다 죽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배 계속 안에서. 대포도 날라오고 총알도 날라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저쪽으로 이렇게 줄을 연결해서 가서 줄을 연결해서 가가지고 상륙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줄 타고 모두다 넘어가서 세상에. 상륙을 해가지고 싸웠는데 학도병들이지만 잘 싸웠어요. 진짜. 네, 진짜 잘 싸웠어요. 왜냐면은 북한군의 정예 부대를 상대로 정말 잘 싸웠어요. 꽤 큰 네. 전과를 정말 이렇게 네. 그 정말 전과가 정말 좋았던 게, 그때 당시에 보면은 이게 그쪽에 있는 막 그런 북한의 그런 6일간 교전 동안 뭐 네. 장사릴 때 인민군 소탕, 고지 점령, 뭐 교두보 확보 및 보급로 네. 차단까지 아주 큰 전과를 누렸는데, 이 장사 상륙 작전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네네. 왜냐면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군사 기밀 느낌으로 네네네. 오픈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어머. 그게 이제 사실 이게 학생들을 데리고 어떤 그런 위험한 작전을 시켰다는 것이 네. 그런 그렇죠. 걸 수도 있고, 저는 사실 어떤 복잡한 사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음. 어쨌든 조명되지 못했다가 이제 요즘 돼서야 좀 조명이 되었고 영화로도 나와서 이렇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1991년에 이 난파된 이 문산호가 이제 발견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제 영덕에 가시면 꼭 영덕 대게만 먹고 갈 것이 아니라 거기 장사 해변에 네네. 위령탑도 있고 네, 뭐 저렇게. 박물관도 있고 이렇게 지금 저기 보시면은 배가 문산호. 문산호를 좀 복원시켜 놓은 건데 네네. 지금 저 문산호가 지금 아직도 바닷속에 잔해가 좀 많이 있어요. 1박 2일 여기 그- 무조건 갔다 와야 되겠네요. 그럼요. 네. 많이 건져내긴 했지만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네. 근데 저거를 복원해서 지금 저 배가 바로 박물관입니다. 저는요 대한민국에 와서 네. 이제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나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라. 우리 하나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기존에 뭐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잘 몰랐잖아요.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 6.25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는 굉장히 반대로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알게 되니까 너무 그 북한 그 김포자들에 대해서 배신감이 아마 한 1000배가 더 네, 드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역사가 다 거짓이었다는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오늘 이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장사리 같은데 네. 이런 데 가가지고 방송하시면 되겠네요. 또 한 번의 컨텐츠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아우 합니다. 저희들도 네. 사실 우리는 항상 배우는 역사만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우리 송이님한테 북한의 그런 이야기 들은 게 너무 생생하고 그래요? 재밌네요. 한번 가셔서 방송 한번 예. 키시죠. 네, 뭐 서로 상관없어요. 네, 서로 네, 도움이 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사 상륙 작전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네네. 뭐 영화에도 좀 나왔겠지만 이분들이 원래는 이 상륙 작전을 하고 3일 만에 이제 복귀할 거란 그런 계획이었기 때문에 네. 식량도 아. 3일치, 그것도 그때 당시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미숫가루. 어머. 그리고 뭐 3일간 동안의 그런 탄약이나 그런 군복 그 정도만 딱 가지고 갔었는데 안타깝게도 7일 동안 그곳에 네. 거의 뭐 8일을 버티게 됩니다. 그 어머, 미숫가루. 세상에. 왜냐면 이제 갔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다시 구해와야 되는데 네. 원래 한번 성을 뺏기게 되면 그 성을 탈환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배가 대기가 힘들잖아요. 어머.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그분들 다 데려오려고 조치원호를 다시 또 장사해변에 들어왔는데 역시 힘든 거예요. 네. 또 이제 그걸 대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밧줄 연결해서 철수작전 하긴 했는데 북한이 공격을 엄청 하거든요. 왜냐면 당했으니까 자기네 당했으니까 대대전 공격을 해서 구조작전이 포기가 되고 약 30여 명의 그 학도병들이 네네. 8일 동안 버티면서 아, 거의 이제 그 남겨둔 채 철수를 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는 구출했지만 네, 네. 일부는 남았었어요. 남겨져 있어. 왜냐 끝까지 버텨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은 그쵸. 아마 본인들이 자원했을 거예요. 워낙에 음. 숭고한 희생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친구야 네 가라. 내가 막을게. 음. 엄마한테 한부 전해둬라. 이렇게 해서 뭐 경상도 분들이시니까 네, 그렇죠. 저렇게 하셨을 거고, 일부 분들은 역시 말씀하셨던 대로 헤엄쳐서 가서 이제 음. 그물 타고 올라가신 거고, 이제 그래서 일부는 남겨지고
철수를 했는데 생각해보면 7일 동안 북한군의 파상 공세를 맞아서 그쵸. 학생들이 다 전사하지 않고 네네. 상당수가 살아남아서 후퇴를 했다는 거는 누가 가르쳤는지는 몰라도 진짜 20일 만에 대단하다. 잘 가르치신 그쵸. 네, 굉장한 이분들이 거고. 대단한 예. 거고. 아우 채팅창에서 그 지속적으로 올라가니까 읽어드려야겠어요. 오른쪽 계신 분 손흥민 선수 너무 닮으셨다고. 아 감사합니다. 네, 이런 말씀을 또 이 제가 썸네일에서도 계속 정말. 손흥민 선수 닮아가지고 계속 들어왔더니 진짜 왔더니 더 닮았다 네네. 이런 와, 얘기하시고요. 제가 별풍선 실물 더 쏴드리고 닮았어요. 있는데. 네? 실물 더 진짜요? 똑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아유. 어떤 분이 이 장사 상륙작전 관련된 장사를 실제로 화질 최근에 갔다 오셨는데 네네. 뭉클하셨다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닉네임이 잘 안 보이시는데 솔직히 요즘은 역사를 그렇게 막 진실되게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지금 세대들이 이 네. 대한민국 한반도 역사 네. 이거를 제대로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 역사가 만약에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또 그 한 번의 아픔을 또 겪어야 네, 돼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오늘 우리 하나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사 확실하게 역사 저희 역사의 함께 위키님은 뭐 네. 두말하면 잔소리죠. 또 역사의 위키님은 또 역사의 백화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6.25부터 이제 이 새로운 일제강점기 닉네임, 시대까지 역사 백화점. 여러분들 모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공중파 아, 진짜? 방송국으로 공중파로 진출하실 수 공중파 있을 것 어제 같아요. 공중파 그 메인이었는데 네 나오셨어요. 잘렸어요. 아무튼 그때 이제 아, 나중에 왜 이야기할게요. 아니, 너무 네 알겠습니다. 아, 역사 그 백화점 정도까지. 새로운 네네. 닉네임 생기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6.25 전쟁 얘기하면서 네네. 잊혀졌던 소년병과 또 소년병과 관련해서 또 우리 학도병들의 그런 네네. 희생 장사산육작전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인천산육작전 바로 전날 네. 장사산육작전이 없었다면 진짜 네. 뭐 인천산육작전은 성공 못했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아 그렇죠. 너무 메가더 장군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장사 쪽에도 그쪽에 네. 피서 많이 가시잖아요. 네네. 꼭 한번 들리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할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역사위키님이 이 낙동강 공방전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 이어서 이제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네. 낙동강까지 분위기가 이제 안 좋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인천산육작전까지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9월 이제 15일에 인천산육작전 성공하고 그리고 이제 9월 28일에 네. 서울을 탈환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아주 저는요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 그 군인들과 네. 그리고 이제 그 유엔 군인들이 북한에 올라왔잖아요. 네. 이때 굉장히 가슴 아픈 게 그때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네. 우리 그 동네에 이제 그 미군들과 우리 대한민국 한국군들이 이제 올라오니까 태극기와 이제 그 성조기를 들고 엄청 막 휘날렸어요. 막 이렇게 휘날렸는데 그걸 이제 그 지금의 북한이 이제 계급 그 사회다 네, 보니까 네. 그걸 이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아. 니네 부모님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도 맞아요.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아, 굉장히 지역 많아요. 차별을 하는 네. 거죠. 맞아요, 지역을 차별하는 특히나 또 거. 우리 그 저거 뭐야 이제 외가 쪽 친가 쪽은 이제 그 지주요지 머슴살이를 하다가 할아버지가 이제 또 뭐 이런 성조기를 흔들었대요. 그 이후로 굉장히 또 안 좋은 일 겪었다가 어느 순간에 또 해명이 돼가지고 죽기 하나 가지고. 네네네 이제 근데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주민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살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서울 주민들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낮에는 우리 태극기 흔들고 밤에는 이제 인민군 인공기 흔들고 이런 식으로 네. 하면서 인민군 들어오면은 밤에 먹을 거 줄 수밖에 없고 네네. 그럼 다음날 아침에 어제 새벽에 먹을 거 주더라 이런 네. 식으로 서로 막 인민 재판하고 그런 희생이 많았어요. 그렇죠. 생존 본능이죠. 그거는 일단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 네. 미군하고 올라왔을 때는 미군 이거 귀 안 흔들고 만약에 모두가 가만히 있었어 봐요. 그러면 큰일 나죠. 기본적으로 너희 공산당이구나 이렇게 들어오지. 네네. 예. 그럼 어쩔 수 없는 참 가슴 아픈 일이네요. 네네.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서 사실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낙동강에서 북한이 더 내려왔으면 완전 북한이 다 이제 성공하는 것처럼 우리도 쭉쭉 올라오다가 거의 이제 백두산에 이제 태극기 꼽으려고 했는데 네네. 안타깝게도 꽹가리를 치면서 중공군이 내려오죠. 예, 실제로 이제 제가 좀 그 압록강 물을 담고 있는 그런 국군 용사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사진으로 아주 소중하게 남아 있는데 이게 이제 아. 우리나라 최전방에 있었던 연대에서 진짜로 압록강 물을 수통에 담았어요. 네, 수통에 담았고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밀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게 뭐 지도도 좀 준비되어 있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거의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더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공군이 참전합니다. 그리고 네. 이 당시에는 평양이 우리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평양이 북한의 우리 김일성은 거죠. 어디로 갔을까요? 혹시 아세요? 중국으로 뛰었죠. 중국 가기 전에 있었어요. 그랬어요? 아. 예, 강계라는 곳에 있었어요. 강계. 자강도 관계. 예, 자강도 아, 강계에서 맞아, 맞아. 어머,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역사 백화점 아유. 우리 위키님 감사합니다. 최고. 아유. 와 진짜. 왜냐면 이제는 배를 잡으러 가는 거죠. 가자, 무조건 잡아치워야죠. 가자. 그 메가더 아우, 장군도, 여치새끼 같은 거. 메가더 장군도 그죠? 뭐라 그래? 네네. 메가더 무조건 장군도 잡아야죠. 이제 네네. 미국이 많이 뚱뚱한 예, 새끼. 네네네. 네, 미국이 살찐 어떤 그 거는 추수감사죠. 뉴트리아. 뉴트리아.
아니 뭐 모르시는 게 생태계 없으신데? 표정. 성희도 백화점이에요. 통일 백화점이에요. 통일 백화점이시네요. 네네. 진짜. 뉴트리아 닮았네요. 뉴트리아 닮았습니다. 네, 어우야. 네. 네. 네, 그래서 예능과 예능과 이제 교양을 넘나드는 네네. 방송. 네. 네. 자, 표현력이 뉴트리아. 어떻게 좋았나요? 아. 뉴트리아 잡으러 네, 갑니다. 네, 뉴트리아 잡자 갑니다. 하고 이제 올라가는데 뭔가 이상한 거죠. 음. 왜냐면 그때는 이미 북한군은 인천 상륙작전 상태에서 이미 거의 괴멸이에요. 네. 왜냐면 대부분 아래로 내려와 있었는데 네. 퇴로가 차단됐죠. 네. 얘네들이 그냥 뭐 지리산 같은 데로 숨어들어서 이제 캠핑족으로 바뀌어요. 어머. 예, 얘네들이 이제 우리는 숨어들자 숨어들어서 그때부터 캠핑하면서 밥 지어먹고 멧돼지 잡아먹고 하면서 그냥 버티 그걸 이제 빨치산이라고 하죠. 빨치산. 네네. 맞아, 빨치산. 빨치산. 나중돼가지고 다 이제 토벌 되는데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뭐 무주공산이니까 막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군 같은 경우는 경쟁이 붙어서 누가 먼저 압록강까지 가느냐 네, 맞아요. 네. 이런 거 하고 있었고 근데 뭔가 이상한 게 뭐냐 못 보던 군인들이 나타나. 어머. 뭐냐면 중공군이 네네. 평안도 쪽으로 싹 저 평북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정찰병들을 다 보내놓는 거예요. 몸에 미리미리 심어 놔야 될 거야. 옛날에 뭐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가서 심어 놔야 전보 날릴 때잖아요. 근데 자꾸만 그런 애들이 잡히는 거야. 아. 그래도 한 판 또 붙었어. 붙었는데 또 그때는 우리가 이겼어요. 음. 이겨가지고 막 포로도 잡힌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한테 이거 중공군이 참전한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메가더 아니라고. 치명적인 실수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메가더 요거. 장군을 무조건 좋은 분 저는 엄청 존경하는데 근데 사람이 요만큼 티가 생겼어. 조금씩 실수할 수도 있죠. 근데 네, 왜냐면 요만큼 근데 전쟁에서 음. 실수는 큰 치명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근데 네네. 이미 근데 중국은 약속을 했어요. 너네 나중에 지원병 보내주겠다. 소련은 무기 전면적으로 주겠다. 이미 네. 다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중공군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건 우리가 이미 좀 어느 정도 좀 캐치했었어야 되는 실제로 부분이죠. 미국 본토 쪽에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의논을 하잖아요. 네. 첩보가 들어왔어요. 중공군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걸 알려줬는데도 아니다. 메가더 장군이 그럴 리 없다. 우리 그 위키님은 혹시 그 장진호반이라고 아시나요? 그거 그거 좀 이따 이야기할 준비하려고. 건데. 그래요? 준비하려고 장진호반 하고 알죠? 스파 죄송해요. 못 들은 척 하세요. 오케이. 네, 그래서 저쪽에서 네. 돈 날린대요. 저기서 텐션 우리가 더 높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안 되겠는데요? 잠깐 근데 우리 생각해보니까 네. 6.25는 또 이렇게 슬픈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너무 또 네, 그럴 수는 알겠습니다. 없고 저희 너무 자, 또 그래서 왔다 이제 갔다 단계 뉴트리아 잡는 것부터 네, 다시 뉴트리아. 시작하죠. 네, 다시. 잡으러 가는데 중공군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그 우리 대동강보다 더 위에 무슨 강이 있어요? 대동강. 두만강보다 사이에 청천강. 청천강이죠. 있잖아요. 네. 그 청천강에서 이제 만납니다. 중공군하고. 중공군이 그 당시 일단 일진으로 30만 명 들어왔어요. 어머. 네, 그쪽으로는 뭐 18만 명, 20만 명 왔다 갔다 그렇게 들어왔고 네네. 동쪽 방금 말씀하셨던 장진호반 그쪽 있죠? 네. 그러니까 개마고원이에요 지금. 개마고원. 일대로 개마고원으로 양강도 있어요. 그죠? 네네. 네. 정말 추운 곳이죠. 네. 네, 엄청 그쪽으로는 이제 뭐 춥죠. 12만 명, 뭐 10만 명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이런 수치는 완전히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엄청난 병력이 들어왔다. 그리고 청천강에서 미군이 패합니다. 네, 패합니다. 왜냐하면 중공군이 그렇게 들어올 줄 몰랐기 때문에. 네. 아우 인원이 제가 솔직히 좀 네. 강의할 때 막 개떼같이 몰려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어쨌든 얼마나 많습니까? 사진 나오고 있네요. 저 사진. 어마어마. 지금 저기서 까만색 점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사람이에요. 저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진짜 많네요. 우리가 또 근데 중공군을 맨날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선생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은 중공군이 100만 명 쳐들어왔어. 걔네가 그냥 인원수로 밀어붙인 거야. 근데 생각해보세요. 인원수로 밀어붙이는 시대는 아니야. 왜냐면 그렇죠. 사람이 따라오는데 옛날에 뭐 창칼로 찔러 죽이다 보면 막 찔러 죽이도 힘들어 죽겠는데 오는데 이거는 총으로 쏴 죽이잖아요. 대포로 쏴 죽이고 기관총으로 쏴 죽이고. 그러면 저런 식으로 그냥 오면은 다 죽어요. 생각해보세요. 다 죽어요 저거. 그렇죠. 그쵸. 다 죽죠. 근데 저거는 미군이 포격하기 전에 찍은 거고 딱 걸렸어 하고 이제 저기다 아까 그 말씀드린 유단 네네. 폭격 붙는 네네네. 그거고 실제로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오냐면은 산 능선을 타고 나와요. 산 능선을 타고 오는데 그 당시가 겨울이죠. 그렇죠. 어떤 색깔 옷 입어야 돼요? 흰 색깔. 흰색으로 모자까지 다 쓰고 넘어오니까 그래서 와. 그 요즘 북한 안 군인들한테 필수품으로 있는 게 흰 백버천이거든요. 네. 왜냐면 전쟁이 막 겨울에 만약에 전쟁이 그쵸. 일어난다라 하면 눈 이제 때문에. 눈사람 탈북할 때도 이제 겨울에는 하얀 백퍼 쓰고 그렇죠. 발발발 우리가 우리가 그 풀밭의 길리 수트처럼 그렇죠, 네. 그렇죠. 스노우 수트 같이 입는 거죠. 네, 그 중공군이 사실 그 네네. 장제스의 국민당군을 격파하고 이긴 군대고 아, 네. 백전노장들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그래서 이 그때 사람들이 당시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미군은 첨단 무기를 가지고 네네. 굉장한 화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왔다가는 다 폭격 맞고 대포 맞고 죽으니까 네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미군들하고 한국군은 전부 다 트럭 타고 버스 타고 다닌다. 네네. 그럼 걔네들은 길로 다니겠네? 우린 산으로 간다. 아 네.
그래서 산으로 그 수십만 명이 싹 숨어드는 거예요. 오, 진짜 아우, 엄청 무섭죠? 무서웠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전투가 딱 시작되니까 이제 미군 입장에서는 네. 얘네들 어디 있지 했는데 양쪽 능선에서 막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무기 좋아도 답이 그렇죠. 없어요. 무섭죠. 밑에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이랑 밑에서 네. 올라가는 사람은 엄연하게 네. 에너지가 또 달라요. 네. 그때 당시 네네. 이제 막 중공군이 막 오는 거를 이제 미군 그때 참 참여했던 네네. 분이 이제 약간 진술한 네. 걸 보면 무섭게 오는 게 앞에는 총도 안 갖고 왔대요. 수류탄 들고 어머머머. 뒤에 있는 애들이 걔를 겨누고 있어요. 걔가 그럼 도망가면 쏴버리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이제 그건 뭐랄까 약간 서로 간의 협박? 그래서 여러 걔가 이제 가지. 수류탄 쏘고 걔네가 수류탄 쏘고 딱 가면 바로 앞에 총 쏘고 세상에. 그러니까 아주 훈련된 군대가 내려왔다. 우리가 사실 맞습니다. 노동력으로만 밀렸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주 아니죠. 훈련된 군대가 왔다라는 예, 거죠. 실제로 이제 국군하고 싸워도 우리 국군이 이제 숫자도 밀렸지만 네네. 이제 전투력 쪽에서도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얘네들이. 아. 왜냐하면 워낙에 싸워봤던 애들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중과부족을 밀릴 수밖에 없었고 중국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탄약을 소비하게 만드는 전술을 쓴 거예요. 꽹가리 울리고 북치고 막 깽깽깽깽깽 하면은 걔네들이 막 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오는구나 하면서 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오는 거야, 실제로는. 그리고 또 그 꽹가리가 낮에만 약간 짝퉁스럽다. 그죠? 네 맞아. 아. 헤이 역시 그때부터 짝퉁을 많이 네, 제조했는데 짝퉁으로. 아우 네. 마이 갓. 중국은 약간 네네. 마인드가 그런 것을 마치 자기네들이 그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의 그런 식의 네. 책략이라고 생각을 아니, 해요. 언제쯤 제갈량이에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를 네네. 되게 지혜롭다 생각하는 세상에. 민족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중공군들이 제갈량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오. 그리고 삼국지 생각도 많이 했고 네네네. 손자병법 생각을 많이 하면서 손자병법을 네, 하고. 그런 군대였기도 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성동격사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동쪽에서 소리를 내면서 서쪽을 친다. 이런 이거 약간 전략. 김일성이 말했는데 축지법. 진짜요? 네. 축지법 썼어요? 김일성이가 얼마 전까지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 한다고 했는데 요것도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들통이 났습니다. 아. 그래서 김정은이가 쪽팔리니까 야 그거 없애라. 축지법은 없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축지법 축지법은 없었어요. 너무했다. 그거 네. 너무 심했다. 너무 같다, 심각했죠. 그거. 그리고 뭐 또 뉴트리아가 꽹가리 축지법 외쳤을 것 어떻게 같아요, 우리 그러니까 송이님은. 꽹가리 같은 경우에는 꽹가리 침으로써 네.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니네가 이쪽으로 이제 유도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약간 그런 부분도 네네. 있었고 꽹가리를 낮에만 친 게 아니라 밤에. 밤에도 그래서 아. 이게 미군이 그 꽹가리를 정말 질색을 하는 게 네네. 밤에는 솔직히 자야죠. 자야 되죠. 근데 그거를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 꽹가리 소리가 밤새 막 이명수랑 그쵸, 들어 잠도 그쵸. 못 자고 여러분 잠고문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기를 떨어뜨리게 네. 하는 그래서 중고문의 꽹가리 소리만 들어도 사람이 쪼는 거예요. 네. 무서운 거지. 네. 중고문이 네, 온다. 맞아요. 지금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사람 잠을 못 자게 하는 것도 굉장히 그 큰 전력 손실을 나오게 하죠. 네네네. 잠을 못 자는데 어떻게 총을 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꽹가리 소리는 진짜 뭐 노이로제 수준이었다고 해요. 이틀만 못 자도 네. 앞에 사람이 왔다 네. 갔다 하는 것 좀 호상이 생겨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땅굴포로 들어가서 꽹가리만 치고 그쵸. 있으면은 세상에. 막 대포알도 날라오고 그럼 이제 다 우리 물자 다 소진되는 거란 네네네.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보급선이 길어져서 총알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세상에. 네, 그래서 자 그럼 그 전투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슬픈 전투 그 네. 정말 춥고 배고프고 많은 사상자를 낸 우리 장진호 이야기를 해보도록 네네네. 할까요? 장진호 네, 전투. 장진호 전투. 지금 켈로 부대 같은 경우는 그 인천 상륙작전 때 나왔던 네. 그대로 지금 다른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고요. 네, 또 소통도 해야 장진의 되니까. 장진의 위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진 와 저기 딱 봐도 낙림산맥의 중심부에 위치해 정말 있고 추운 곳이죠. 우리 그 바로 위에가 극한직 중강진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요 중강진 저 끝에랑 여기랑 에이 중강진 더 춥겠지라고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아시죠? 네. 거의 비슷해요. 장진호반이랑 중강이 있잖아요. 제일 추워. 제일 추운데. 그리고 그렇죠. 백두산. 그리고 백두산. 네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가 바로 이제 남자분들이 서서 소변을 보면 그대로 칼싸움할 수 있다. 얼어서 진짜예요. 바로 이제 딱 갈기는 순간에 바로 고드름이 올라옵니다. 약간 진짜예요. 지저분한 칼싸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와, 이게 그렇죠. 싫어요, 네, 진짜. 싫어요. 그리고 춤을 뱉는 순간에 바로 얼어버려요. 맞아요. 체감 온도가 50도 넘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미군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네. 그때 한번 상처가 나면 지혈하는 끝대주게 잘 됐다. 그대로 네. 얼었겠다. 그냥 얼어버리니까 얼음으로. 그때 당시는 더 추웠죠. 지금은 뭐 기온 변화, 뭐 기후 변화로 해가지고 좀 생각보다. 따뜻해졌지만은 그때 그래서 당시는 엄청 삽을 났죠. 샤모를 파야 삽질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러면 땀이 나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땀이랑 옷이랑 둘러붙고 문제는 발이 둘러붙으면 동상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죠. 땀이 나면 양말을 갈아 신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동사에서 죽은 미군이 그렇게 많았다. 네. 맞아요. 왜냐면 미국이 그렇게 춥지 않잖아요. 네네. 근데 장진 위치 한 번만 더.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장진 위치 제가 말씀을 이게 네네. 근데 사실 장진호 전투는 네. 좀 비밀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잘 어떤 비밀이 모르는 있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저기 메가더는 네네. 계속 치고 올라가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당시에 저쪽을 맡고 있었던 스미스라는 사령관은 네. 어떤 생각했냐면은 이거 이상해.
왜냐면 자꾸만 중공군들이 보여. 얘네들 우리 포위하고 있는 것 같아. 아. 이 사람은 말을 안 들었어. 근데 이분이 눈치가 빨랐네. 눈치가 빨라. 근데 이 사람이 뭐로 했냐면은 그래도 항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뭐 하루에 1.5km 정도씩만 전진을 하면서 저기 장진호에 가보시면은 호반 있잖아요. 네, 장진호반 있죠. 또 그 주변에 조금 그 평지들도 있죠. 아, 있어요, 그쵸? 있어요. 거기다가 비행장 건설을 시작해. 아. 왜냐면 그래야지 보급도 받고 부상병도 네네. 실어 나르고 네네.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갈 거라 생각한 거예요. 네. 아. 그때부터 이분이 여기서 스미스라는 장군이 버티고 있었는데 실제로 중공군이 쥐도새도 모르게 또 흰색 옷 입고 막 넘어와가지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거야. 네. 그렇게 되면서 전투가 시작된 게 세상에. 바로 장진호 전투죠. 네. 아, 여기서 근데 사실 안 버텨줬으면 큰일 났죠. 네. 실제 전투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만약에 그냥 그대로 밀고 올라갔으면 네네. 그대로 개마고원에서 전부 다 고립돼가지고 아. 총 맞아 죽거나 얼어 죽거나 둘 중에 세상에. 하나입니다. 예. 네. 근데 저 지휘관이 아주 좋은 판단을 해서 네네. 이제 중공군들이 사방에서 쳐들어오는데 미군들이 워낙에 화력이 세다 보니까 중공군을 진짜 많이 죽여요. 네. 진짜 수만 명을 죽이는데도 계속 와. 우리가 근데 한 문제는 3천이 죽었을 때 네. 그쪽 만 얼마 죽였죠. 그렇죠. 문제는 음. 동장군. 아, 맞아요. 그 나폴레옹도 저기 러시아 쳐들어갔다 동장군한테 그렇죠. 모스크바 원전에서. 어떻게 안 되고. 이 전투가 세계 3대 동계 전투 중 하나로 꼽힌다고 그럼요. 합니다. 현대전에서 아주 너무 중요한 추웠다. 전투고 미국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하는 전투가 장진호 네네. 전투예요. 네. 장진호. 근데 장진호 전투 혹시 북한에서 뭐라고 어떻게 가르치셨나요? 혹시 배우셨나요? 배우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이 장진호 전투에 대해서 제가 또 공부를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은 상식은 좀 있어요. 그럼 다 네, 아유, 백화점. 아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장진호 전투에서는 이제 북한의 김일성이가 이제 이 작전을 딱 해가지고 이제 이 미제 승냥이들과 남조선 계례 도당들을 이제 이 그 장진호반에다 몰아 넣어가지고 총 한 발도 안 쏘고 그냥 얼겨 죽였다. 얼겨 죽였다? 네, 이렇게 배워졌어요. 근데 이게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 이제 그 장진호반 그 전투에서 이제 그 사람 이제 미국인들이 많이 죽었을 거 그쵸. 아니에요. 어떤 군인이 이제 군대 갔다 제대돼 왔어요. 이것도 네. 살짝 TMI이긴 한데 괜찮아요. 군대 갔다 제대돼 왔는데 집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정을 버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미군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네. 미군들이 그 달러를 가져다가 천정에다 다 붙여놨대요. 이제 벽지처럼. 달러를 벽지로 네네네. 붙여. 그래서 그걸 떼다가서 이제 뭐 대학 등록금을 썼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장진호반에 대한 이 그 이야기는 이거? 북한 주민들한테 이거 있어가지고 돈으로 벽지를. 네, 굉장히 좀 유머스럽기도 하지만 살짝 이야. 이제 와전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와, 그쵸, 미군들 죽으니까 이제 그런 거 받겠죠. 이제 네네네. 주머니 안에 달러 되게 많네. 네. 그럼 결국에는 그러면 달러 이런 걸로 그냥 진짜로 뭐 가산에 보태고 이렇게 했을 텐데. 네네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걸 들어보면은 네. 장진호 전투가 이제 본인들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 건데 실제로 북한군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이미 괴멸된 상태였어요. 장준호반 네. 전투는 거의 중공군과 그렇죠. 우리 중공군하고 미군, 싸운 미군과 거죠. 국군, 그쵸. 예, 미군 국군 유엔군과 중공군이 싸운 건데 네. 물론 병력 규모가 중공군이 훨씬 많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서 계속 싸워야 되느냐? 네네. 중공군은 계속 오는데 네. 굳이 싸울 필요가 있느냐? 네. 겨울이고 우린 철수를 하겠다. 아. 근데 중공군은 철수 못하게 하려고 그러죠. 네네. 둘러싸가지고. 네. 근데 철수를 하죠. 어떻게? 둘러싸도 계속 뚫어가지고 네. 위에서 폭격도 퍼붓고 아. 왜냐하면 하늘이 우리 거니까 네. 폭격도 퍼붓고 해서 철수를 안전하게 하는데 성공을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미군들이 정말 그 전투 손실은 정말 총 맞아 죽고 이런 걸 말하는 거고 비전투 손실 네. 진짜 동사가 얼어서 돌아가신 너무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동사가 지금 너무 여기 보시면은 많았습니다. 좀 끔찍한 사진이긴 그쵸. 한데 실제로 저게 지금 미군 분들이 용사분들이 돌아가신 그런 추위와의 거라고 전쟁이 하는데 제일 무서웠다. 그래서 그리고 또 네네. 슬픈 건 너무 딱딱하게 오니까 참호전을 해야 되는데 참호를 네. 할 수가 없는 거. 기지 네네. 이렇게 뿌룩 튀어나온 걸 참호라고 네. 하네요. 그거를 시신으로 쏴야 돼. 시신으로 총알망 어머. 거를 쌓았다는 그러니까 왜냐면 땅을 팔 수가 없으니까 삽질을 네. 할 네.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로 너무 추우니까 그러니까 시신 전후의 시신을 참호로 삼을 정도로 전쟁에서는 일단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런 처참했죠. 생각이에요. 네. 산 사람은 살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지만 잘 후퇴를 했고요. 또 이 당시에 또 재미있는 일화도 하나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것보다는 일단 무기 관련된 거 하나 말씀드리면 K2라는 총을 우리는 그 군대 가면은 다들 쏩니다. K2 네, 그렇죠. 이거를. M16 다음에 K2 맞습니다. 네. 다들 정확히 알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M16은 잘 많이 안 쓰고 네, 저 네. 옛날. K2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북한군인들이 A16 서총 써거든요. 그렇구나. 또 네네. 거기도 한 단계 올라갔네요. 네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위쪽에 총구 위쪽에 어떤 버튼 같은 게 있죠. 네네네. 저게 저게 뭐예요? 가스 조절기라는 거예요. 네. 저게 얼었죠. 저게 네. 이게 총을 쏘면은 총을
총알을 날아가게 하는데 대부분의 힘을 쓰고 아. 나머지 힘은 자동으로 장전시켜요. 오.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쏘고 장전하고 하면 힘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쏠 때 어느 정도의 가스를 저쪽으로 보내서 자동 장전을 시키는데 네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온도가 낮아질수록 기체의 부피는 줄어들죠. 네. 이거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네네. 줄어들기 때문에 거긴 너무 추웠잖아요. 네네. 근데 미군 총들은 저렇게 추운 데서 싸워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죠. 처음이죠. 그러니까 땅 쏘니까는 총이 한 발 나가긴 해. 근데 두 번째 장전이 안 돼 걸리는 거야. 어머. 그래서 자동으로 원래 빵빵빵빵 쏠 수 있는 네네네. 총인데 빵 쏘, 걸렸다. 근데 중공군 뛰어오고 있지. 어머머머. 안 돼. 연사가 안 됐구나. 네, 그래서 사실 좀 피해가 있었다는 것도 있어서 아.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네네. 뭐 우리가 전쟁 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휴전이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런 경우 우리가 또다시 장진으로 올라가게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가스 조절기를 만들었고 아. 저 가스를 많이 올라가게 하는 거죠 그때는. 네네. 네, 가스를 많이 올려보내서 장전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저 가스 조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총에 저게 굉장히 정교하게 잘 달려 있고 그래서 되게 뭐 4단계로 3단계로만 돼 있어요. 지금은 또 우리나라 그 국군 우리나라 이제 이 국방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세계 이제 6에서 4위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까? 우리 지금 국방력이요? 네네. 우리 국방력이 제가 알기로 2021년 기준 6위라고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6위인데 생각을 해보면 이 조그만 나라가 6위가 대단한 거예요. 엄청나죠. 네. 여기 국방 TV 아니고 아프리카 TV인데 그렇죠? 국방력이 아닌데 뭐 1등이 이것저것 뭐 다 하는 게 아프리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때 뭐 무기도 막 얼어붙고 난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힘든 장진호 전투. 하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 장진호 전투의 의미 얘기해 주시죠. 장진호 전투의 의미는 이제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성천강, 네네. 청천강 서쪽에 있는 청천강에서는 미군이 크게 져서 네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사실 뭐 평양으로 도망갔다가 평양에서 또 아래로 도망가 서울 도망가고 나중에 네. 이제 그렇게 되는데 동쪽이라도 다 죽지 않고 살았어요. 살아서 철수를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다음에 반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줬다. 정말 소중한 네. 전투였던 게 왜냐면 그때 진짜 안 막아줬던 우리 145를 못한 거예요. 어휴, 그 세상에. 145 이야기에 네. 우리가 관련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네. 바로 그렇죠. 메로데스 그 빅토리아호. 아, 네네. 여러분 국제시장의 앞부분에 보셨죠? 네네. 저 흥남철수도 그죠. 뛰어본 흥남철수. 네, 흥남철수. 흥남철수가 가능할 수 있었던 건 사실 그 장진호 전투의 희생 그렇죠.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장진호 전투에서 밀렸으면 뭐 저기도 끝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메로데스 호에 사실 그렇게 사람이 많이 탈 수가 없는 거였는데 네. 그 배가 좌초되지도 않고 네. 또 그 안에서 심지어 김치 1, 김치 2, 김치 3 이렇게 막 태어났죠. 아기가 네, 태어나잖아요. 애기 이름 김치예요? 네. 아이들을 이름을 그 미군이 김치로 지어줬다고 해요. 역시 우리 한반도 그래서 이거 우리가 김치 이거- 김치란 단어 뭐 김치냐 이런 식으로 나쁘게 쓰면 절대 안 안 됩니다. 되죠.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게 김치인데 네. 어떻게 김치녀 김치남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된장도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요. 된장 안 먹으면 면역이 약해져가지고 코로나 그렇죠. 걸립니다. 맞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아셨죠? 정말 우리 다 다루는 것 같아. 건강까지. 네, 다양하게. 그래서 이 흥남철수 사실 좀 가능할 수 있었던 게 우리가 네. 장진호 전투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도 혹시 있으실까봐 네, 네, 이 네. 의의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쨌든 눈물의 일사후퇴를 하게 됩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그쵸? 네. 네. 그 흥남부두 그 노래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들이 이제 결국 다 부산으로 오게 되죠. 부산으로. 그래서 부산의 네. 피난민들이 이때 미어 터졌어요. 그래서 어머. 어느 정도냐면 부산에 보면 그런 계단이 있어요. 네네. 부산에서 그 부산의 국제시장이 있고 그 항구가 보이는 네네. 그 영도다리 보이는 그쪽 그 네네. 계단에 보면 그게 무슨 77계단인가 아무튼 있는데요. 그 계단이 왜 그 계단이 유명하냐면 네네. 사람들이 앉을 곳도 없는 거예요. 엉덩이 붙일 곳도 없어서 아이고야, 그 세상에. 계단에서 앉아서 배 들어온 것만 봤대요. 왜냐면 자기 나만 내려온 거야. 그래서 네네. 다른 또 자기 가족들이 그 배로 또 와야 들어올까. 되는데. 그거랑 두 번째는 이제 일자리를 구하려고 배가 들어오면 세상에. 보급품 옮기는 인력으로 자기를 하루라도 일당을 줄 수 있게 쓸 수 있을까 싶어서 정말 힘든 이제 피난 시절을 보내죠. 진짜 리얼한 생활에 밀접한 그런 지식을 말씀해 주시네요. 네. 정말 그때 피난 수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워요. 자꾸 꿀꿀이 죽이 말에 네네. 꿀꿀이 죽이지. 못이나 율이나 세상에. 목에 걸릴 것만 빼고 다 끓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이고야. 없었으면 굶어 죽었어. 심지어 먹다가 나왔대요. 저. 그러니까 어머. 옷 같은 거. 판자촌 막 이런 데서 살고. 자, 그리고 어쨌든 그 피난 얘기 한 김에 한 가지만 제가 더 얘기를 네네. 할게요. 네, 제가 네, 실제로 네. 많이 가본- 해주세요. 실제로 네. 가본 곳인데 제가 네. 부산 피난수도 부산에 관련된 약간 가이드를 한번 한 적이 있어서 네네. 거기에 아미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미는 그 BTS 아니에요? 아미동 이거 BTS 아미는 BTS 팬클럽도 아미고 네네. 그 동네 이름이 아미동인데 네네. 비성마을이 있습니다. 비성마을. 그러니까 이제 왜 비성? 공동묘지에 마을이 형성이 된 건데요. 네네. 거기가 원래 일제강점기에 네. 일본이 이제 갑자기 이제 광복이 됐잖아요. 네네. 거기에 일본인들 무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 무덤이 근데 보면은요 꼭
석축 건물처럼 네모 반듯하게. 근데 기분 나쁘게 지네 나라에서 묻지 왜 우리나라 땅에다가 그러니까 묻었대요? 일단은 그러니까. 지네들이 이제 계속 거기 있을 줄 알았던 거죠. 방북이 안 될 줄 꿈도 알았던 야무지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공부하면 아우 사이다. 공동묘지인데요. 네네네. 공동묘지인데 네네. 거기가 네모 반듯해서 네. 돌들이 많으니까 딱 집 짓기 너무 좋은 공간이에요. 좀 집을 지어야죠. 그래서 피난민들이 그전에는 사실 막 미군 판자 너무 불 잘 붙는 그런 네네. 거 비세고 이런 데 살다가 거기서 돌집을 짓고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어머. 그 비 위에서. 그러니까 공동묘지 위에서 살 정도로. 네네네. 그래서 심지어는 진짜 거기서 약간 귀신? 기모노 입은 귀신이 진짜로요?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대. 그래서 막 오. 유령제, 그래서 거기 사시는 분들 제가 진짜 찾아가 봤는데 네네. 아직도 명절에 거기다가 이렇게 약간 네. 음식 해놓고 네. 숟가락 하나 더 넣고 이렇게 하신다라고. 왜냐면 나도 묘지 위에 살고 있으니 네. 그분들을 위해 어쨌든 뭐 일본인 사람이든 어쨌든 휴머니즘 차원에서 그렇죠.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 건 미안하다는 마음으로 숟가락 하나 산 사람도 살아야 되니까 아니 그런 부분이 딱 그럼요. 어느 얼마나 그때 전쟁이 심각했으면은 살 곳이 얼마나 네네네. 없었으면은 여러분 공동묘지 위에서 살았겠어요. 이건 뭐 정말 힘들어요. 좁아. 그래서 거기 보면은 집이 다 그 묘지 터만큼인데 딱 한 평, 한 평 정말 좁아. 화장실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세상에. 자 여기 채팅창을 잠시 보면은요. 근데 한나누님 아나운서시니 오늘 제가 MC를 맡고 두 분이 워낙 열띤 토론을 잘하셔서 저는 말을 많이 아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채팅창에 뭐 부산 돼지국밥 오메. 맛있죠. 어떻게 보면 밀면. 그런 국밥 문화, 네. 빨리빨리 먹을 수 있는 밀면 문화도 피난민들에 의해서 아이고야. 시작됐을 거도 있을 세상에. 수도 있다. 그리고 예. 광주 건물을 그건 패스할 거예요. 오늘은 6.25 전쟁이니까. 자, 그러면 근데 정치적인 이야기 하셔도 돼요. 우리만 안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상관없어요. 알아서 어쨌든 토론하세요. 오늘은 네. 6.25에 관한 이야기만 했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오늘 뭐 네. 광주 이야기는 우리 5월 18일에 얘기하면 되겠죠? 그건 이제 내년에 네. 내년에 네. 하시는 걸 하고요. 자, 그럼 그래서 우리 이게 또- 다시 일사후퇴로 네,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 후퇴를 하게 되는데 청천강 전투에서 패하고 이제 서쪽이 밀렸고 동쪽도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중공군을 많이 죽이긴 했지만 철수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중공군이 내려오는 거죠. 그때는 네. 북한군이 뭐 아마 김일성은 자기가 뭐 많이 했다고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중공군이 대부분을 다 운영하고 있었지 그냥 김일성은 이미 병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김일성이가 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뭐요? 중공군이에요. 그래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뭐요? 6.25 때 중공군이 막 그 떼거지로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김정은은 미군은 이제 그 이 한반도에 있어서 이제 우리 남쪽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김일성이가 가장 저는 이제 김일성 칭찬하는 게 아니라 네. 김일성이가 가장 잘했던 게 뭐냐면 국경 지역에다가 군인들을 싹 다 배치해놨어요.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어떤 이제 그 이 변화가 급변 네. 사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중공군이 넘어오지 못하게끔 국경 하려고. 경비대를 다 이렇게 쳤어요 지금. 네, 네. 네네. 그래서 그게 하나 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북한에서 이제 그 뭐 형제 나라는 뭐 중국이라고 하는데 네. 그냥 말로만 비즈니스 상이지 북한 주민들은 중공을 세상에서 가장 싫어합니다. 오 진짜요? 네. 의외인데? 의외예요. 그리고 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르는 네. 게 있는데요. 북한은 중국 속국이라고 하는데 누구보다도 북한에서 그 시진핑 체제를 제일 이게 비판하는 게 바로 북한 주민들이에요. 오. 네,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럼 그 주민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주민들이 네. 말하면은 안 네. 잡아가요? 상관없어요. 중공족은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시진핑 욕하든 그렇구나. 뭐 마오쩌둥 욕하든 왜냐면 상관없어요. 우리가 배우기에는 네네. 이제 북한이 이제 네. 계속 이제 중국하고 소련하고 같이 잘 지내다가 네네. 소련이 약간 지원이 진짜 끊겼잖아요. 네네네. 80년대 전에 끊겼단 네네. 말이에요. 그러면 소련이랑 관계 소원해지면서 오로지 중국에만 집착하고 네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거 우리가 아세요? 알고 있어요. 이제 중국의 그 시진핑이 우리 대한민국에 한번 왔댔잖아요. 네. 그때 북한 내부에서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그 중립 그런 게 없다고. 그래서 중국은 믿을 게 못 된다고.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혹시 중국이 이제 덩샤오피 이후로 약간 개혁 개방하게 되면서 네네. 이제 북한 말로는 미제의 그런 자본주의의 단물을 너무 알고 약간 배신자로 생각을 하는 건가요? 이념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북한의 김정일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이제 일본은 100년의 적이지만 이제 그 중공은 1000년의 적이다. 와 진짜요? 네. 그래서 100년의 적과 1000년의 적은 엄연하게 다르다. 그만큼 이제 그 북한에서는 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해요. 와 저는 절대 반중 그런 줄 정서가 알았어. 북한 내부에서 엄청나요. 아, 여러분들이 이거 그렇군요. 꼭 아셔야 돼요. 그럼 이번에 야.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난 부분도 엄청난 아니죠. 변화- 그거는 이제 돈 좀 받아 먹을까 해서 만난 거지. 무슨 딱히 이유가 있어서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될 게
게 2017년 우리 18년도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님과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만났잖아요. 네. 근데 그때 어땠습니까? 그 전에는 시진핑이랑 그 김정은이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지속적인 단계가 남과 북이 진행이 되니까 자기들이 왕따 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김정은을 끌어안는 거지 딱히 비즈니스 관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요? 네네. 의외다. 잘 아시면 이래 돼요. 실제 그 북한에서 사셨던 분한테 들으니까 의외인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외교의 각이 여기 지금 틀린데요? 별이아님이 중국인이 북한 여행 많이 가지 않나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지금 대북 제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대북 제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북한에 달러가 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을 받아서 중국 그 관광객들을 받아서 중국 관광객들한테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북한 김정은이가 당자금으로 이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잘 아셨으면 좋겠네요. 너무 재밌다. 네. 자 보니까는 그리고 뭐 러시아 최근에 사람도 가던데. 그러시네요. 예, 그죠. 그리고 또 는님이 이콜님이 네네네. 최근에도 북한 폭풍 부대와 중국 국경 수비대랑 총격전을 했다고 그럼 뭐 무슨 마약 밀매를 했다는 그래요? TMI를 또 알려주시네요. 네네. 아유 이게 되게 정말 수준 있는 저도 교양 알아봐야 되겠네. 방송인데 저희도 알아봐야겠습니다. 여러분 또 송이가 또 나오니까 또 한반도 그러니까. 정세가 또 바짝 긴장해지잖아요. 그러면 텐션이 여러분들 올라가네. 아시죠? 우리는 무조건 이 이런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도 좋지만은 네. 이 한반도에 있어서 이 한반도 역사를 무조건 올바르게 알고 똑바른 인식을 가지고 이런 살아가야 식이면 됩니다. 이런 식이면 사실 우리는 네네. 남북이 서로 생각이 맞을 수 있겠어요. 그거 왜냐면 아세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한반도지. 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이제는 이제 자기 나라의 국익이 제일 중요한 저는 거니까요. 북한에 있을 때 이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이 이제 축구하잖아요. 네. 우리 대한민국이 공을 뺏기잖아요. 그럼 남조선 빨리 뺏어라 이러면서 TV에 앉아서 남조선 엄청 응원했어요. 우리 중국 따위한테 뭐 이거 안 되냐고 빨리 뺏어라고 이랬어요. 뺏으면은 야 이제 이런 거. 진짜요? 그럼요. 우리는 왠지 우린 완전 응원할 응원했어요. 줄 알았어. 예? 우리는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우린 다들 그렇게 선생님 생각해요. 너무 실망이에요. 근데 우리 북한 주민들은요 아랫동네 우리 한국 오빠들 굉장히 응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손흥민 선수. 필수 코리아 나왔습니다. 자, 진짜 그러면 의외다. 네네네. 이제 이렇게 1사호텔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저 지금 네. 15분 남았대요. 시간이 네네. 반이 지났기 때문에 네네. 이제 네. 고지전으로 넘어가야겠죠. 자, 이제 네. 1사호텔을 하고 우리도 올라오고 북한도 내려오고 결국은 또 38도선 그쪽에서 이제 교차가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고지전 이야기를 또 안 할 수 없겠죠? 네, 고지전이 무려 2년 동안 지속이 됐죠. 그러니까 의미 없는 싸움. 그렇죠? 네, 1사호텔까지가 아직 51년인데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초반에 사실 다 끝났고요. 네. 나머지 2년은 지지부진한 네. 고지전. 고지전. 요만큼 얻었다, 요만큼 얻었다, 요만큼 아유, 얻었다가 뭐 세상에. 일주일 잠깐 가져갔다가 또 네네. 다시 오고. 그래서 어머. 고지전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에다가 그냥 이사를 갈 필요가 없고 땅에다 묻어놔요. 나 좀 있으면 또 여기 올 거니까. 그래서 그때 뭐 책자나 뭐 그때 당시 뭐 담배나 네. 이러면은 또 북한군이 그것도 펴고 넣어놓고 서로 네. 교류하고 네, 그런 게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됐었는데요. 이게 그 전선 상태를 한번 보면은 네. 이게 2년 넘게 동안 고지전을 하지만 자 51년 7월, 52년 7월, 53년 7월, 53년 7월에는 이제 휴전을 했거든요. 다른 그림 자, 찾기인가요? 뭐 이거 참 이게 뭐가 다른 것 같으세요? 알 수가 없네요, 정말. 별로 아주- 달라진 게 없죠. 아주 미묘하다. 네네네. 이게요 네. 실제로는 조금씩 밀고 했지만 결국에 의미 없이 젊은 목숨들을 그렇게 많이 죽게 만들고 진짜 멋이 중한데 진짜. 네 진짜 모시중한디 아, 사람 아니, 목숨보다 지금 뭐가 이제 중요해. 살짝 네. 요 생각했어요. 우리가 계속 먹어야 되는데 요 생각했어요. 그 이야기 네네네. 개성을 네네. 딱 봐도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해군 자 바다 쪽이 우리 거죠. 네. 하늘도 우리 거죠. 그렇죠. 근데 서쪽에는 산이 없네? 어머. 아. 그러면 저기는 사실 우리 거야. 네네. 우리가 밀면 밀 수 있어. 왜 못 왜 밀었게 해요? 못했을까요? 왜 그요 그랬을까요? 모르죠? 휴전 회담을 어디서 했게 해요? 계속? 계속. 아. 누가 그렇게 하자고 했게 해요? 김일성. 그렇죠. 어머, 아. 나 너무 똑똑해. 나 천재인가 봐. 와, 한반도 역사 미래가 있습니다. 네, 오 네, 마이 네, 갓. 네. 네네네. 완전 좋아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그쪽에서 네네. 회담을 하는데 설마 옆에서 총질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판문점이 거기 네,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안 싸운 거야. 나머지 다른 곳에서 싸운 거죠. 너무 그러니까 마음 개성은 아프네요. 그래도 지금 우리 파주에서 너무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입니다. 보이죠. 네. 한나님 그거 아세요? 개성분들의 이 억양이 경기도 말투랑 똑같아요. 그래요? 네. 오. 약간 그럼 서울 말투 나겠네요. 네네네. 참기름, 막 네, 이런 그래서- 대가슴살. 네. 그래서 이제 네네. 그 개성 사람들이 우리
그 양강도 해산에 오잖아요. 네. 그러면 아 저거 레고전 남자 선물 굉장히 먹었다야 이래가지고 보안원들이 단속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 뭐라고 하면 개성에서 왔다고 하면 아 이건 남자선 가까이에 있는 것들이구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네. 이게 송이님 만나고 가면 아마 우리 역사유키님도 집에 가서 네네. 약간 억양 따라하게 될걸요? 아, 아. 내래 그건 몰랐네. 네. 아주 그냥.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고지전을 했는데 네, 고지전 고지전을. 당시에 이제 전투하는 곳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백마고지 잠시만요. 전투 한번 보도록 네, 이게 하겠습니다. 백마고지 아, 전투가 무섭다. 이렇게 지금 서로 고지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로켓포를 쏘고 네네. 그러면 저 로켓포를 누가 맞겠어요? 젊은이들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살겠다고 다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도망가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편 맞아가지고 다치고 어머 세상에. 그러면 아까 전에 뭐 학도병에 편지 썼지만 네네. 뭐 20살 넘은 사람도 편지 쓰겠죠. 아이고. 매일매일이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사진도 하나가 있는데 자 실제로 그 고지전에서 네네. 고지전이라는 우리 영화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 유명한 영화에서 보시면 왼쪽 사진이에요. 저런 거를 배경으로 썼고 오른쪽이 실제 사진이거든요. 자 분명히 산인데 뭐가 없어요. 민둥산이 됐어요. 민둥산이 나무가 없죠. 나무가 다 없네요. 불타고. 저게 왜 없겠어요? 아무래도 폭격을 맞았으니까 그렇죠. 나무가 다 폭격 날아간 맞고 거죠. 싸우고 2년 동안 저기서 뺏고 싸우니까 나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저기에 시신만 널려 있는 거예요. 아유 어떡하면 좋아. 정말 저런 데서 싸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상상이 안 되네. 자, 그럼 송이님은 이렇게 고지전이 계속 지속되고 왜 2년 동안 왜 우리가 의미 없는 싸움을 하고 협정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물론 남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러시아와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이 사이에서 굉장히 이제 분쟁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봐요. 아, 너무 굉장히 잘하시네. 네. 완벽합니다. 안목이 뛰어나세요. 완벽합니다. 실제로 또 대한민국 제2국민으로서 네. 열심히 살고 있어요. 웬만한 우리 여러분들. 또 네네. 우리가 가장 첨예하게 싸웠던 부분이 뭐였을까요? 당시 소련 같은 경우가 네. 미국은 핵이 있죠. 네. 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다가 원자탑 폭 펜맨 리틀보이를 터뜨렸잖아요. 떨어뜨렸는데 네네. 그걸 보고 솔직히 전 세계가 다 쇼크를 먹었잖아요. 네. 사실 소련도 쇼크를 먹었고 핵 개발을 시작해요. 세상에. 그래서 핵 개발을 해서 뭐 이제 실험도 하고 완료를 했지만 네네. 아직 폭탄으로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네. 미국의 힘을 좀 더 빼놓을 필요가 있죠. 음. 미국의 힘을 더 빼놓아야 되겠다. 저기서 더 질질 끌어. 더 질질 네네. 끌어라고 해서 스탈린이 네. 계속 질질 끈 거예요. 정말 사달라구나. 예, 정말 세상에. 질질 끌고 하다가 네네. 나중에 스탈린이 53년에 죽거든요. 네. 죽으니까 죽었죠. 휴전 협정이 급물살을 타면서 아,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그리고 가장 서로 싸웠던 부분이 포로송환 문제.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미국과 우리나라 쪽에서는 특히 네. 미국에서 주장한 게 자유 선택에 맡기자. 그러니까 북에서 내려왔어도 네네. 그냥 올라가기 싫다 그러면 네. 있게 놔두고 네, 본인이 네. 선택하게 하자는 부분이고 중국이랑 이제 북한 쪽에서는 절대 안 된다. 네. 원래대로 돌아와라. 왜냐면 자신들의 손실이 너무 크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포로송환 문제로 그러니까 결국 이승만이 그때 당시 방공포로를 모두 석방해버리죠. 이제 그런 휴전 문제. 안 한다. 예, 휴전 안 네, 한다. 휴전 안 한다. 우리 이수만 대통령님 그 배짱 너무 이거는 멋있네요. 사실 신의 한 수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네. 그때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승만이 미국과 영국한테 손절당하죠. 아, 왜냐면 그랬나요? 그때 미국에서 열받는 거죠. 막 욕을 했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가지고 계속 포로송환 문제로 싸우고 있는데 네네. 반전포로 그냥 당연해요. 해방시켜버렸죠. 왜냐하면 우리를 그 방공포로를 공산당군 포로죠. 네네. 포로를 우리가 주고 잡혀 있던 미군이나 우리 한국군을 데려와야 하나의 되는데 인질이었는데 유엔군도 데려와야 되는데 풀어줘 버리니까 네네. 이거는 뭐 그냥 상을 뒤집어 엎은 거랑 똑같은 또 건데. 그런 것도 있네요. 예, 진짜. 그만큼 이제 휴전을 하기 싫었던 거죠. 이제 이승만. 그때 처칠이 이렇게 같은 경우는. 면도하고 있다가 면도날에 비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 듣고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쨌든 끝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53년에 7월 네네. 27일에 끝나게 됐지만 이 2년의 공백 좀 빨리빨리 해결됐으면 어떻게 보면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그렇죠. 우리가 희생을 받은 그런 부분이죠. 정말 그래서 이게 많이 복잡한데. 네, 참 복잡하죠. 이게 지금 저 복잡한 국제 김일성이잖아요. 아유, 정말 닮아서 김정은하고. 진짜 완전 김치 네. 깍두기 머리를 해가지고 참 네, 힘들게 저- 하네요. 근데 저거 실제로 판문점 거기 개성 쪽 와서 서명한 거 아니에요. 어디서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평양에서 서명을 한 거예요. 아 개성에서 못 내렸구나. 왜냐면 잡히면 모르겠어요. 죽을까 좀 봐. 무서웠나 보다. 그냥 아, 배짱이 없는 쫄- 거 같아. 아주 큰 뉴트리아 완전 쫄보네. 네, 그럴 거면서 배짱이 왜 없어. 전쟁을 일으켰어 이 한반도 왜 불지른 거야 오늘 김일성아. 김일성 별명 뒤져가지고도 뉴트리아 몇 플러스 개 쫄보 먹어요. 플러스 네. 네네. 아 네, 그게 안 되겠네요. 축지법이라고 주장하는 죽지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뉴트리아. 세상에. 네. 근데 이게 네. 약간 그 김부자 3대의 약간 성향을 보면 약간 소심함이 좀 있습니다. 소심한 플러스 이제 뒤에서 이제 앞에서는 뭐 이게 하지 못하고 음. 뒤에서 맨날 이제 저렇게 넣는 거죠. 네. 아무튼 쟤는 안 돼.
예를 들어 너는 안 우리가 김정일 목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김정은 남한에서는. 그거 아세요? 응. 북한에서 김정은이 말을 먹어요. 말을 뱉어야 되잖아요. 말을 먹어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김정일에 대한 위대성을 강조를 했는데 김정일이가 북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말 먹는 소리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잘 얼만큼 못했다.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이제 목소리 들은 적이 없고요. 인민군 장병들한테 영광이시라 딱 요 말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그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 평화회담 그 남북회담 할 때도 육성을 안 나오게 네.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말주변이 되게 없구나. 네, 말주변이 네. 아주 많이 없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말해서- 약간 소통이 안 됐대요 네, 네. 서로. 아 그렇구나. 세상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약간 그때 당시 좀 아닙니다. 그 알코올 아무튼 그런 약간 술이 살짝 약간 취한 상태에서 말하는 거랑 비슷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증언은. 맞아요. 술 네. 취한 느낌이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너무- 소리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행성수술한 네.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네네. 자, 이렇게 휴전까지 마무리를 졌습니다. 약간 우리는 약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6.25 전쟁의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네. 지금 그 6.25 전쟁을 보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행동들이나 의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송이님부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북한에서 핵 미사일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굉장히 위험이 느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우리 군인들만 싸우는 거 아닙니다. 전쟁에서는 국민들도 이제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똑바른 이 안보관을 가지고 이 사회에 살아가는 것을 저는 굉장히 추구하는 편이에요. 네. 또 한반도에 이렇게 이제 이 지금은 휴전이잖아요. 정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네. 휴전이기 때문에 언제 다시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이 안보관을 가지고 꼭 살아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오늘 무슨 국가 안보의 날. 아, 네, 그렇죠. 안보관. 6.25도 꼭 안보가 이제 무조건 들어가야 맞습니다. 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너무 참교육해준 역사유키님. 네, 저도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는 감사함을 느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조상님들, 네. 네. 호국 영령들, 순국 네. 선현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도와준 미군들. 아, 미군 그럼요. 전사자가 뭐 엄청나게 많죠. 어. 그리고 유엔군들, 그 멀리 이역만리에서 날아와서 이름 모를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16개국의 유엔군들께 감사함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전쟁을 딛고 일어난 우리나라가 네. 지금 군사력 6위, 네네. 또 경제력 세계 10위 안에 그렇죠. 들어온 강대국으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 우린 그 국민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네,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해야죠. 아, 네. 우리를 그렇죠. 그렇게 도와준 나라들이 많은데 그럼요. 우리가 지금 좀 잘 산다고 나가서 이거 어디서 진상 부리고 거만하고 오만하면 안 돼요. 네, 근데 그런 사람도 큰일 있잖아요. 납니다. 그렇죠. 있어요. 네. 문제가 그런 거, 많아요, 이거. 네, 인성 문제는 네네. 있으면 안 되죠. 맞아, 그렇죠. 미국인한테는 막 웃으면서 I don't speak English 이러면서 막 동남아 분들한테 그렇죠. 무시하는. 이거 안 돼요. 그런 건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우리를 아셔야 어떻게 될 게 도와주는데. 네. 한미동맹은 진리고요. 네. 한미동맹이 강화함으로써 또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전쟁에 참가해 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립니다. 아, 네. 일단 그 당시에 네네. 참가해 주셨던 우리 네네. 미군분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서 그렇죠. 했기 때문에 그 잊으면 부분에 안 대해서는 됩니다. 네. 이건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중립이다 아, 상관없어요. 네. 어차피 그리고- 저희 다 정치적 중립이에요. 네. 다 그쵸. 우리 모두 양파예요. 그렇죠. 예. 이기는 근데 사람 뭐- 편이라니까. 네. 그렇죠. 알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긴장을 해야 돼요. 네네.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던 네. 그 맥락인데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아직 휴전 중이기 때문에 그럼요. 긴장을 하고 네네. 언제든지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그렇죠.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우리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네네.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긴장감을 항상 놓지 말자. 네. 네,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그래도 채팅창에 많이 정치적인 내용이 안 나와 다행이다는 네. 생각이 들면서 사실 진짜 우리가 6.25를 저도 어렸을 때는 막 이렇게 웅변 같은 거 있었어요. 막 네. 김일성 막 욕하고 막 북한이 땅굴 파는 그런 교육 네, 받다가 또 갑자기 뒤늦게는 평화 막 이러면서 네. 갑자기 남북한 평화 포스터 그리고 약간 혼란스러운 혼란스러워요. 시기였거든요. 하지만 저보다 나이 윗대 분들은 끊임없이 세뇌를 담았던 거죠. 네. 이승만 독재 반공, 박정희도 독재 때 반공. 그래서 네. 너무나 반공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 북한 얘기만 하게 되면 북한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면 좌, 북한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우 이런 식으로 피곤해. 정치 프레임을 네. 씌우는데 이 6.25 전쟁은 네. 정말 우리가 왼수같이 한민족이 서로 싸우게 된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강대국들의 그런 이념 싸움에 우리가 희생을 입은 부분이라는 거를 그렇죠. 우리가 희생자라는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남북한의 화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6.25 원점으로 돌아가서 왜 6.25가 일어났는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남북에 대한 평화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으면 진짜 좋겠다. 중요한 이야기네요. 6.25 하면
북한은 왼수 이것이 아니라 왜 일어났는지를 좀 제대로 배우는 게 네, 필요하다고 역사에서는 생각이 배워야죠. 네, 네, 우리가 네. 미래를 위해서. 아 오늘 채팅창에서 너무 잘 반응을 해주셨어요. 핑크빛님은 네. 강제퇴장 당하셨네요. 자꾸 정치적인 발언에. 채팅창에서 JJ17유심께서 역사를 네네. 학교에서 못 배운 그 외에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라고 하셨고 저도 오늘 위키님도 놀라셨을 거예요. 우리가 알지 너무 못했던 좋았어요. 북한의 그렇죠. 이야기 네. 아오지 탄강 오지마라 이거 네. 어디서 듣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너무 우리 송이님이 진짜 이런 역사적인 부분에서 많이 알고 계시고 네. 딱 맥락을 잘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또 저는요. 야 우리 그 운영 여기 옆에 영자님도 계세요. 예, 영자 방송할 때마다 인기상 영상 띄워주세요. 네, 영자님의 어깨가 살짝 여기 나왔습니다. 네, 여기 검은색. 제가 네. 오늘 지각할까봐 굉장히 떨렸거든요. 왜냐면 네. 우리 영자님이 저한테 계속 이제 전화를 주시면서 저를 계속 긴장감을 줬어요. 근데 오늘 6.25기 때문에 보챘다 이거죠? 네, 네네. 빨리 오라고. 누구보다도 이제 이 6.25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남북한이 다 알아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특히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이제 가슴 아픈 이 사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 방송에 임한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제 자신한테 만족스럽네요. 그리고 채팅창에서도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어서 깜복하라님 그리고 6.25 제대로 배우네요. 오늘 그죠? 방송. 정말 우리 그렇죠. 오늘 방송 그래서 나름 성공적이었다. 네네네. 두 분의 너무 업된 분위기에서 그렇죠. 제가 중간에서 이거 너무 또 산으로 갈까봐 걱정을 아우. 했는데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완전히. 잘 갔습니다. 네네네. 네네. 역시 역사 이야기를 네. 문자 골드니까 읽어주세요. 문장월드니 역사 얘기를 이리 즐겁고 알차게. 우리 또 한나님께서 네. 지금 진행도 잘하시면서 네. 역사도 잘하시니까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 완전히, 예. 진짜 저희가 약간 이상한 소리 할 때마다 팩트체크 하나씩 해주세요. 저까지 업되면은 너무 정신이 없될 것 네. 같아서 전 하나님만 보면 흥분돼요. 왜 이런지 하나님, 모르겠어요. 나를 네. 믿어라네. 네네네. 저는 이제 항상 송이님 만나면 네. 하나님이 되고 네. 혹시 저기 북은 약간 니은 발음이 어려운가 봐요? 북한은 니은 하나님. 발음? 하나님. 네. 그렇구나.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이게 아. 한국말 들으면은 네. 우자로 들릴 때가 아, 있어요. 근데 그렇구나. 또 대한민국에 내려오니까 대한민국 분들이 북한 말은 여자를 왜 우자로 발음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네네네.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네. 정말 통일되면 이제 끝나는 건데. 네, 오늘 너무 진짜 알찬 방송이었습니다. 나중에도 여러분 우리 이 멤버로 나중에 또 한번 아이, 그렇죠. 광복도 아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네네네. 이런 너무 생각이 좋죠. 드네요. 네. 자, 이렇게 6.25의 시사하는 전까지 얘기를 했고요. 지금 시간이 안타깝게도 우리 이제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소감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지? 네, 네, 그래도 네. 난 억울하다 한마디 더 하고 싶다. 없어요. 너무 완벽해요. 없어요. 끊겼는데. 네네. 끊겼네요. 인터넷. 네. 왜 이렇게. 인사하려고 했는데 네. 그냥 하면 됩니까? 진행하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6.25 전쟁 71주년이 됐습니다. 네네. 저는 저의 바람이 있다면 네. 100주년이 되기 전에 통일이 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역사위키님 방송 여러분 역사위키로 검색하면 네네. 아프리카 방송국 뜨거든요. 네. 여러분 즐겨찾기 많이 해주시고 주로 언제 방송하시나요? 이제부터 열심히 활동하려고 하는데 네네. 아직은 제가 음. 딱 정해진 시간을 정하지는 그냥 못했어요. 프리랜서로 막 하세요. 네, 그러려고요 일단은. 네네. 네, 그렇게 그래서 하려고 여러분들 꼭 생각하고 기억해주고 일단 즐겨찾기를 먼저 해주시고요. 우리 통일소녀 손님 네네. 방송도 많이 즐겨찾기 해주시고 우리 오늘 막 장사리에도 가신다고 그렇죠. 하셨고 앞으로 네. 막 과제가 많이 생겼어요. 네네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채팅창 너무 활발하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